전 원래 국문과 3학년 수재였죠. 현대에선 고아였어요. 전 아주 잘 알았어요. 제 장점을 어떻게 이용해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지요. 무사히 대학에 입학했고 모두가 인정하는 재원이 됐죠. 하지만 지금은 저와 이름이 같은 평안 후부의 정녀, 심영가로 빙의했죠. 친정 가문은 몰락했고 곧 시집갈 수보 대감, 사회근은 32의 나이에 잔인하고 무자비하대요. 전처들이 모두 의문사했다는 말에 숨이 턱 막혀서 그만 쇼크사하고 말았죠. 빙의한 지 3일째, 이곳에서도 나 심영가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거야. 지금 가장 급한 건 내가 시집간 그 망할 남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거야. 왔네. 알고 있어. 내가 왜 그대를 아내로 맞았는지. 이 사람이 사회근 꽤 잘생겼네. 조정현 수보 부인이 필요했어. 무의미한 비방을 잠재워줄 사람이 내 집안에도 필요했지. 얌전한 안주인이 그대는 그저 얌전한 장기. 말이 되면 돼요. 주제 넘은 생각은 하지 말고 묻지 말아야 할 건 묻지 마시오. 신혼 첫날 밤에 다정함은커녕 자기 아내한테 경고나 하다니 이 남자 정말 차갑네. 사방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저 편히 쉴 곳만 바랄 뿐 다른 건 바라지 않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억울해서 울거나 따지고 들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이렇게 전적으로 반항 없이 받아들이다니. 알아서 잘 처신하시오. 이 관심 곁에서 정면 승부하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어. 살아남기 위해선, 아니 잘 살기 위해선 평범한 방법으론 안 돼. 원래 주인의 외모도 현대인아와 똑같아. 병약한 서시처럼 보호 본능을 자극하지. 이 병약함과 나의 재능, 이것이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야. 3할의 병약함으로 동정을 얻고 7할의 재능으로 특별한 시선을 끌어내는 거지. 내 머릿속의 학식을 부드러운 무기로 삼을 거야. 사회근, 우리의 승부는 이제 막 시작됐어. 부인, 원래 몸도 약하신데 어찌 밤새 글을 쓰셨어요. 오늘 대청에 차 올리러 가셔야 하는데 그분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버티시려고요? 괜찮아. 밤을 안 새울 수가 없었어. 다 크게 쓸 때가 있거든. 남편이 날 대하는 태도 때문에 다들 날 얕잡아 볼 게 뻔해. 그러니 반드시 잘 해내야만 해. 사와 이진이 원하는 게 얌전한 장기말이라면 일단은 되어주지 가장 얌전한 말이. 하지만 이 말을 어떻게 움직일지, 판을 어떻게 짤지는 내가 결정해. 손주 며느리 노마님께 인사 올립니다. 오냐. 노마님, 차 올립니다. 이 차 물 온도가 낮아 보이는데 노마님을 홀대하는 거 아니니? 둘째 숙모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오기 전에 주방에 물어보니 이 차는 우전 용정차라 해안수로 우려야 따분 맛이 없다고 합니다. 당금 온도를 확인해보니 마침 노마님께서 평소 즐기시는 온도와 맞았습니다. 노마님께서 차갑다 느끼신다면 새로 차를 올리겠습니다. 제법 영특하구나. 제법 여의를 아는군. 이 애들이 사창펑, 사완씨겠구나. 사와이진의 두 자녀, 장남 사창펑은 14살, 사완씨는 8살. 편하게 지내려면 이 둘의 환심도 사야 해.
네가 완씨구나. 처음 만나는 건데 워낙 급해서 딱히 좋은 건 준비하지 못했단다.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밤을 새워 필사한 제자교를 주마. 글씨가 미워도 부디 완씨가 싫어하지 않았으면 해. 심영가, 당신 정말 상스럽게 짝이 없군. 대체 이런 걸 함부로 우리 완씨 앞에 들이미는 거요. 이게 무슨 선물이라고. 장풍아, 네가 배운 군자의 유괴가 고작 이거더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러지 마라. 다 저 몰락한 가문 출신 때문이야. 격도 떨어지는 게. 이런 낡은 책 하나로 우리 사씨 가문의 안방마님 행세를 하려들다니 정말 우스건스럽군. 이건 명필가의 글씨잖아. 어릴 적부터 자부했던 내 서예가 이 제자교 앞에선 그저 낙서에 불과해. 저 벤약해 보이는 여자가 이런 재주가 있을 줄이야. 어머니, 어찌 이리 글씨를 잘 쓰십니까? 완씨에게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완에도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래, 완애가 원한다면 앞으로 어머니가 가르쳐줄게. 둘째와 셋째는 진짜 분가했고 수보부의 안살림은 줄곧 장마마가 맡아왔다. 이제 안주인이 들어왔으니 당연히 살림 권한을 넘겨야지. 장마마. 네. 마님, 이제 막 오신 데다 몸도 약하시니 이런 번거로운 일은 몹시 고단하실 겁니다. 마님께서는 그저 마음 푹 놓고 쉬십시오. 집안일은 저희 늙은 종들이 있으니 틀림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것이며 조금의 차질도 없을 겁니다. 이 말은 듣기엔 다정하지만 사실은 실권을 빼앗겠다는 거네. 마마, 수고해주세요. 제가 이제 막 와서 집안일에 아직 서투르니 앞으로 많이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틀린 것 같네요. 마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 장부에는 그저께인 22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늘이 벌써 24일이거든요. 제 기억력 좀 봐요. 어젯밤에 잠을 설쳐서 날짜를 헷갈렸나 보네요. 마마께선 일을 바쁘게 이 큰 집안을 관리하시는데 설마 날짜를 헷갈리시겠어요? 제가 주제 넘었습니다. 춘분아, 됐어. 인수인계할 거면 확실하게 하도록 해. 네. 마님, 난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부축 좀 해줄래? 마님, 어머, 이게 무슨 수치람? 새카맣기만 하고 거지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처소는 명색이 안주인께서 계신 곳인데 이런 걸 나눠주다니 이건 대놓고 우리 마님을 무시하는 거잖아. 뒷배가 없다고 말이야. 너무 심하네요, 마님. 제가 당장 가서 저 입을 찢어놓겠습니다. 급할 거 없다. 관리소 놈들 다 짜고 사람을 괴롭히네. 안주인 물품을 빼돌리고 고작 이런 걸 보내다니. 춘분아, 네, 마님. 가서. 저 아이를 안으로 부르거라. 이리 전에 당이 좀 차서 수제대에 물어볼 게 있다고 말이야. 네. 마님과 관리소 사이를 이간질하기만 하면 충심 가득한 날 마님께서 눈여겨보실지도 몰라 춘분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하녀 추월이 마님을 뵙습니다. 네가 추월이냐? 방금 밖에서 네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수지 별로라고 했지? 마님, 별로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람이 쓸 게 못 됩니다. 관리소 놈들이 마님께서 새로 오신 데다 옥체도 미령하시다 보니 작당하고 우릴 얕보는 겁니다. 이 일이 밖으로 알려지면 체면이 깎이는 건 수보부 전체일 텐데요. 이 숫, 네가 받아온 것이냐? 아닙니다. 그럼 물어보긴 했느냐? 어째서 우리 처소에는 이런 숫을 준 것인지. 소인은 먼저 돌아와서 마님께 보고드리려.
저택의 규율에 따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것은 무슨 죄에 해당하지? 마님, 소인에는 마님을 대신해 불평을 늘어놓은 것뿐입니다. 날 대신해 불평을 했다고? 내가 보기엔 네가 처나가 어지럽길 바라는 것 같은데. 내가 병중이라 따질 기력이 없지. 수치 좋은지 나쁜지 게다가 기력도 없어. 관리실 사람들과 시시비비를 가리라지만 내게 아직 기력은 남아있다. 정도날 기력은 말이야. 내쳐서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여봐라. 이간질을 일삼고 어지럽히려 한 뒷방의 평안을 깨는 이 천한 것을 끌어내어 팔아버려라. 네. 마님, 살려주세요.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마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장마마님, 저 좀 살려주세요. 빨리 가. 마님, 마마님, 오셨어요. 처소가 너무 어수선해서 부끄러운 꼴을 보였네요. 하지만 제 몸이 워낙 안 따라줘서 아랫사람 기강 잡을 힘이 없으니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라도 조용히 지내려는 거랍니다. 이건 분명 본보기를 보여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거야. 새로 오신 마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분이군. 마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래 것들이 잘못 배달했습니다. 하급 수칠, 마님 처소로 잘못 보냈으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번 한 번뿐입니다. 다음은 없어요. 네. 마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까는 그렇게 나오더니 이제 와서 알랑방귀를 끼잖아요. 정말 통쾌해요. 이 물건들은 관리실에 장부를 잘 적으라고 해. 공금으로 처리하고 내 몫이라고 해둬. 그리고 사람을 시켜 은상탄을 좀 나눠서 장풍 도련님과 와내 아가씨 처소에 보내. 기막히네요. 마님의 이 방법은 호의를 베푸는 동시에 약한 모습에 보이는 거군요. 백암마님, 부인께서는 생각이 깊고 일처리도 깔끔하십니다. 게다가 언제 나서고 언제 물러설지도 아십니다. 연약해 보이시지만 사실은 보통이 아니십니다. 난 원래 시집온 아내가 순한 고양이인 줄 알았지. 그런데 이 고양이가 첫날부터 발톱을 드러내고 안지를 아주 꽉 휘어져 봤건 또 무슨 말을 했지? 부인께서 말씀하시길 몸이 편치 않으시오. 수제질을 따질 겨를도 없고 집사들과 신랑이 할 생각도 없으시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을 도와 다스릴 하인들의 못된 심보를 여력은 있으시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 이 똑똑한 고양이가 혼자 있을 땐 또 어떤 모습일지. 이게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군. 서방님. 조심하시오. 몸이 이리 뜨겁다니 열이 심하군. 서방님, 소첩이 결례를 범했습니다. 아프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서방님의 휴식을 방해할까 두려워. 하인들이 태만한 것은 소첩이 무능하여 집안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서방님께 누를 끼쳤습니다. 충분아. 마님, 대인. 당장 왕태유를 모셔와. 네. 열이 꽤 심하군. 꾀병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심하게 아플 줄이야.
사방님, 전 괜찮습니다. 쉬면 나아질 거예요. 누워있어. 움직이지 마. 잠깐. 물 좀 마셔. 뭐 하고 있어? 빨리 안 와? 예, 대인. 마님을 눕혀주시지요. 소인이 진맥해 보겠습니다. 대인 마님께서는 풍안에 드신 데다 생각도 많으시고 심기마저 불편하시어 이렇게 열이 심하신 겁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하며 더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물러가게. 생각이 많고 심기마저 불편하다. 쓸모없는 것들. 오늘부로 마님의 일상생활에 또 문제가 생기면 저택의 모든 하인들 마마부터 청소하는 하녀까지 전부 팔아버리겠다. 날 버리지 마세요. 너무 추워요. 날 두고 가지 마요. 너무 추워요. 하독돌에게 감정이 있어선 안 되지. 대국자를 흔들어서는 더더욱 안 되고, 어쩌면 내가 이 뜰에 들어선 순간부터 이 대국은 더 이상 나 혼자서 통제할 수 없게 된 걸지도. 부인, 깨어나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나 얼마나 잤지? 꼬박 하루를 주무셨어요. 부인께서 못 보셔서 그렇지 어젯밤 대감마님께서 엄청 화내셨어요. 부인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사람들을 다 팔아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마마는 그 자리에서 놀라 주저앉았다니까요. 그래도 대감마님께서 직접 부인을 안고 방으로 오셨어요. 물도 먹여주셨다고요. 이번 병이 위험해 보였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네. 그 수보대감의 마음에 어쨌든 조금은 다른 인상을 남겼으니 말이야. 부인, 아가씨와 도련님이 오셨어요. 빨리 침상에서 내려가게 부축해줘. 부인 뵙습니다. 어머니, 문 안 드립니다. 어서 일어나렴. 여기선 격식 안 차려도 된단다. 편하게 앉아라. 아내는 수보대감의 영예인데 어찌하여 하인의 눈치를 보는 거지? 와내야, 넌 평소에 뭘 하며 지내니? 좋아하는 시라도 있느냐? 여계와 내운입니다. 어머니, 그게 제가 어리석어 읽은 건 여계와 내훈뿐입니다. 너 왜 그래? 물어보시잖아. 저 늙은이는 왜 쳐다봐? 대신 책이라도 읽어준대? 큰도련님 고정하십시오.
큰도련님, 노여움을 푸십시오. 다 제 잘못입니다. 아가씨께선 어릴 적에 어미를 여의고 저 하나만 의지하며 자라서 성격이 유약해진 탓입니다. 일부러 대든 게 아닙니다. 마님과 큰도련님을 그저 너무 낯설어 하셔서 그렇습니다. 말 한번 청산 유수네. 이 노파, 수완만 좋은 게 아니라 꼼꼼이도 아주 깊어. 이런 부류를 상대할 땐 정면 승부는 안 돼. 더 교묘한 단겁을 써야 해. 괜찮단다. 떨어졌으니 새로 하나 집으면 되지. 바닥이 찬데 그만 일어나게. 감사합니다, 마님. 내가 요새 소주 자수도안을 새로 얻었단다. 백조조범을 그린 건데 정말 예쁘단다. 어떠니? 나랑 방에 가서 구경할래? 우리 둘이서만. 아무 방해 없이 말이야. 마님, 아가씨는 몸이 허약하셔서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가자. 예쁜 거 보러 가자. 먹어보렴.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거란다. 이건 도련님께 가져다 드려. 네, 마님. 마니야, 평소에 이 모모가 뭘 가르쳐 주시니? 이 모모가 그러셨어요. 여자는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요. 말을 많이 해서도 안 되고, 많이 봐서도 안 되고, 생각을 많이 해서도 안 된다고요. 안 그러면 아버님께 폐를 끼치는 불길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참으로 악독한 가스라이팅이네. 이 모모라는 자, 벌을 받아 마땅해. 춘분아, 부르셨습니까? 저 이 모모 말이야, 뭔가 좀 이상해. 그런데 내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 알아볼 힘이 없네. 물어볼 핑계도 없고. 난 정말 한심해. 마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게 어찌 마님 탓입니까? 마님은 안심하고 요약만 하십시오. 제가 당장 가서 알아볼게요.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수부부에서 감히 위세를 떠는지 보겠어요. 마님, 알아냈습니다. 그 이모모 말이에요.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그 이 유모는 전 부인의 유모랍니다. 전 부인께서 돌아가신 후 자신의 신분을 내세워 매일같이 아가씨께 심어준 겁니다. 온갖 규율과 공포심을요. 조금도 거역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스보대감의 영예를 꼭두각시로 키워서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거야. 내 기억으론 10살 된 손자가 있을 텐데. 너무 악독해요. 사람도 아니에요. 부인, 이 일을 반드시 대감님께 알려서 저 독불을 엄벌에 처해야 해요. 안 돼. 이 유모는 부에서 오래 일해 뿌리가 깊어 섣불리 알렸다간 경계심만 살 거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새로 들어온 우리가 못마땅해서 전 부인의 사람을 쫓아내려 한다 하겠지. 그럼 어쩌죠? 설마 아가씨가 저렇게 망가지는 걸 지켜만 봐요? 병은 뿌리를 뽑아야 해. 저자를 없애려면 어설프게 건드려선 안 돼. 게다가 모두가 알게 해야지. 자기 손으로 직접 제 무덤을 팠다는 걸 말이야. 내일 완해를 이리로 부르거라. 네. 이거 너무 어렵다. 도저히 못 풀겠어. 완해야, 나 좀 도와줄래? 왜 그래? 이게 너무 어려운가? 됐어. 내 잘못이지. 넌 아직 어린데. 안 어려워요. 제가 해볼게요. 완해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 유모, 완해가 이렇게 똑똑한데 만약 이 아이에게 훌륭한 스승을 모셔와서 글과 그림을 가르친다면 나중에 완해가 컸을 때 될 수 있지 않을까? 도성에서 이름난 제녀 말이야.
마님이 늙은이 생각에는 여자는 재주가 없는 것이 덕이니 나중에 좋은 가문에 시집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봅니다. 게다가 이 늙은이는 전 부인의 부탁을 받아 아가씨를 가르치는 일은 여태껏 직접 해왔습니다. 스승을 모신다는 건 아무래도 규율에 어긋나는 듯합니다. 참, 규율에 어긋난다니. 대놓고 전 부인을 들먹이며 날 찍어 누르려 하네. 그래요. 유모 말씀이 맞아요. 난 그저 완씨가 저렇게 똑똑한데 마음이 조급했나 봐요. 관두죠. 내 몸이 약한 탓이지. 내게 그런 복도 없고 완씨도 팔자가 기구한 거지요. 부인,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됐어요. 유모 생각에 완씨한테 스승을 모시는 게 안 맞는다면 모시지 않도록 하죠. 다만 사방님께서 오랫동안 검사하지 않으셨잖아요. 아가씨의 공부를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오늘 밤 사방님을 모셔서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하는 거죠. 만약 사방님께서도 완씨가 공부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겠죠. 그때가 되면 제가 직접 유모에게 사과할게요. 그건 왜요? 유모는 싫으신가요? 유모가 못 믿으시는 게 완씨에 대한 본인의 가르침인가요? 아니면 우리 아가씨인가요? 명을 받들겠습니다. 됐어. 부인이 날 부른 게 완씨의 공부를 시험해보라고 불렀다지? 다 제 잘못입니다. 서방님의 휴식을 방해해서요. 다만 저와 유모가 완씨의 교육 문제로 의견이 달라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 서방님께서 결정해 주십사 청했습니다. 완씨, 새로 배운 예시 한 수 외워보거라. 아가씨, 두려워 마십시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세요. 제가 했던 말 명심하시고요. 한 글자라도 틀리게 말하면 사모님은 영원히 구천을 떠돌 겁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서방님, 제가 가슴이 좀 답답하네요.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내게 기회를 만들어주려 하시잖아. 아버님, 소녀는 시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유모가 말하길 여자는 재주가 없는 것이 덕이라며 시를 배우면 허영심이 커지고 남편과 오라비의 앞길을 망친다면서 저는 불길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전 불길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가씨가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전부 이 여자가 사주한 겁니다. 소인은 아가씨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전 부인께도 충성을 다했다고요. 대감마님. 이 늙은 할망구가 감히 변명을 해? 진작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도대체 무슨 속셈이야? 대감마님, 명찰하여 주십시오. 소인은 억울합니다. 세부인께서 소인을 눈엣 가시로 여겨 아가씨를 망치려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자신의 아이가 훗날 부귀영화를 독차지할 테니까요. 대감마님. 서방님, 이 어멈은 탓하지 마세요. 탓하시려거든 저를 탓하세요. 제가 쓸데없이 나선 탓이에요. 기어코 와내에게 스승을 모시려 하다니 다 제 잘못입니다. 내 죄를 알렸다. 소인은 첫째, 훈육 어멈의 신분으로 윗사람을 기만하고 하극상을 벌였으니 이는 불충이요. 둘째, 남매의 우애를 이간질하고 부녀 사이를 갈라놓아 집안을 어지럽혔으니 이는 불이요. 셋째, 주제넘게 굴며 안주인에게 대들어 집안의 기감을 무너뜨렸으니 이는 불경이요. 넷째, 입으로는 전 부인을 들먹이면서 그 자식들을 이따위로 가르쳤으니 누구의 부탁에 보답한 것이냐. 무슨 낯으로 충성을 오느네. 무견. 네, 나리. 이 악독한 노비녀는 그러네. 얌 50대를 치고 손발을 부러뜨린 후 관여로 귀양 보내라. 영원히 속신하지 못할 것이다. 대감마님,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제발 전 부인을 봐서라도 소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대감마님.
완혜야, 무서워하지 마. 넌 아비의 딸이다. 결코 불길한 사람이 아니야. 앞으로 누구든 다시 헛소리를 짓거린다면 그놈들도 저 천한 노비년과 같은 꼴을 당할 거다. 아버님. 뭐냐.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처음 알았다. 내 생각보다 훨씬 독하고 또 생각보다 훨씬 더 존경스럽다는 걸. 부인, 태희를 불러라. 대감 마님께서는 급히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근심이 지나쳐 지병이 도지신 겁니다. 다행히 의원을 제때 모셔와서 근본은 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옥체는 더 이상 무리를 견디지 못하십니다.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푹 쉬셔야 합니다. 물러가게. 처방전 잘 쓰고 약 잘 다려와. 서방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저 머물 곳만 바랄 뿐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그 당시엔 그저 상황에 맞춰 하는 빈말인 줄 알았다. 지금 보니 어쩌면 그것이 그녀의 진심이었을지도. 그녀가 한 모든 일은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어. 내가 그녀를 이 흙탕물에 억지로 끌어들였구나. 참펑, 오늘 아주 잘했다. 제가 살면서 아버지께 칭찬받은 건 처음입니다. 전 그저 보기 싫었을 뿐입니다. 누이가 괴롭힌당하는 걸요. 넌 오랍이다. 앞으로 누이를 잘 돌보고 네 어머니도 잘 지켜드려라. 그 여자를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신 거구나. 완시야, 장님무가 널 돌볼 테니 알겠지? 오랍이랑 먼저 가서 쉬거라.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비가 있는데 아무도 안 죽는다. 마님,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정말 걱정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아. 괜찮긴요. 피까지 토하셨으면서. 마님, 이번 방법은 너무 위험했어요. 만약 정말 몸이라도 상하시면 어쩌시려고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서 어찌 호랑이 새끼를 잡겠네. 나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대감마님의 분노와 저 두 아이의 완전한 신뢰를 얻겠어. 이 모든 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대감마님은? 대감마님! 서방님, 제가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서방님, 손이. 괜찮소. 앞으로 집안일은 당신 뜻대로 하시오. 장마말을 거칠 필요 없소. 칠권을 주시는구나.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주겠소. 조신한 부인이든 아니면 내게 쓸모있는 영리한 동맨이든 그 대가만 감당할 수 있다면 말이오. 오늘 밤 이후로 난 더 이상 마음대로 휘둘리는 장기말이 아니야. 내 지혜와 담력으로 판에 앉을 자격을 얻어낸 거야. 분부 받들겠습니다. 장마마, 내가 보니까 집안 씀씀이가 좀 어수선한 것 같네. 내 몸이 안 좋아서 지난 장부까진 안 보겠네. 오늘부터 매일 각체의 지출 내역을 장부로 정리해서 내게 가져오게. 예, 소인.
당장 가서 처리하겠사옵니다. 부인, 정말 저대로 두실 건가요? 이전에 우리한테 눈치를 얼마나 줬는데요.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는 법이야. 지금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하니 다독여줘야 할 때지. 무작정 억누르기만 하면 반발만 생길 뿐이야. 뼈다귀 하나 던져주며 알려주는 거지. 말 잘 들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럼 걔네들은 자연히 그 편한 삶을 위해서 우릴 대신에 말 안 듣는 것들을 물어뜯을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나한테 완전히 복종하는 집안이야. 부인, 정말 아시는 게 많네요. 어머니, 이것 보세요. 제가 정원에서 찾은 거예요. 왕마마가 수선하라고 했어요. 어머니, 드릴게요. 정말 예쁘구나. 아주 마음에 들어. 우리 완씨 안목이 어미를 닮아 훌륭하네. 지나가던 길이에요. 몸은 좀 어떠세요? 먼저 내 걱정을 해준 건 처음이네. 많이 좋아졌단다. 걱정해줘서 고맙구나. 그건 참 좋네. 다만 너무 가벼운 듯 싶어. 듣자 하니 성 서쪽 백령각에 현철 단검이 새로 나왔다던데 새도 가볍게 벤다더구나. 조만간 무견에게 하나 골라오라 하마. 어떠니? 백년각의 현철검이라니 내가 꿈에 그리던 건데 아버님께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장난감에 빠졌다며 다 거절당했어. 이 여자가 그걸 알고 먼저 사주겠다고 할 줄이야. 그거 정말이에요? 어미가 언제 널 속이더냐. 고마워요. 고마워요. 대감마님, 대감마님. 여보, 아버지, 몸은 좀 어떠시오? 많이 좋아졌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고마워요. 또 이런 형식적이고 거리감 있는 대화군. 이건 폐하께서 하사하신 동주여. 가지고 놀구려. 이리 귀한 걸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복이 없어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네요. 차라리 창고에 두었다가 우리 완씨 혼수로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준 거니 당신 거요. 남 줄 생각 말고 돈 아낄 생각도 마시오. 수보부에 사치스러운 부인 하나쯤은 먹여 살릴 수 있으니. 이거 대본이 바뀐 거 아니야? 동맹하기로 했잖아. 윈윈 하자고 했잖아. 왜 갑자기 전개가 직진수보의 로맨스로 바뀐 거야? 드디어 이 여자 얼굴에서 보게 됐군. 순종적인 모습 이외의 표정을. 어머니가 하시니까 정말 예뻐요. 마음에 들어? 나중에 네가 크면 어머니께 더 예쁜 걸로 골라달라고 하렴. 네. 이따가 의원에게 다시 진맥을 보라고 하겠소. 가자. 이 남자 너무 위험해. 노련한 사냥꾼처럼 안전하다 여긴 거리에 함정을 파놓고 당시만 탐을 타 그물을 쳐버리니 도망칠 수도 없어.
부인, 얼굴이 왜 이렇게 붉으세요? 열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가 봐. 가자. 얼른 돌아가자. 내가 당신에게 주는 건 다 당신 거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고 내 돈 아껴줄 필요도 없어. 수보부는 사치 부리는 부인 하나쯤은 감당할 수 있어. 아무래도 내 함정 수사에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대어가 낚인 모양이야. 하지만 이러니까 더 재밌어지는 걸. 무슨 일이요? 장풍이와 완해의 학업 때문에 왔어요. 제 생각에 완해는 세심하지만 놀란 적이 있으니 부드럽게 이끌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완해에게 모셔오고 싶어요. 성품이 온화한 여선생님을 시와 그림을 가르치며 마음을 다스리게 하려고요. 장풍이는 활달해서 구속받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장풍이에게는 문무를 겸비한 선생님을 모셔 오전에는 글을 배워 사리를 분별하게 하고 오후에는 무술을 가르쳐 몸을 단련하게 해요. 이렇게 동과 정이 어우러지면 아이도 쉽게 받아들일 거예요.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조정일이 너무 바빠서 도무지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철없어 보이던 사람이 두 아이의 성격을 이렇게 꿰뚫어 보고 있다니. 벌써 적당한 사람을 정치고 두었나 보군. 완해의 선생님으로는 모실 수만 있다면 도성에서 이름난 제녀이자 한림원 장원학사인 주대인의 누이 주조주가 좋을 텐데 그리 되면 완해에게 큰 복이겠지요. 그리고 장풍이의 선생님으로는 제 생각에 이 도성 안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무견 통령만한 적임자가 없어요. 무견의 성격이 고지식하기로 유명해서 사람 괴롭히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지. 장풍이 그 꼬마 악마가 무견의 손에 떨어지면 고양이 앞에 쥐신새가 될 테니 천적이 따로 없겠군. 주조 쪽은 사람을 보내 모셔오라고 하겠어. 무견은 무견! 부르셨습니까? 내일부터 오후에 일 없을 때 네가 큰도래님께 무술을 가르쳐라. 예? 그 꼬마 악마를요? 이건 제 목숨을 내놓으란 거 아닙니까? 부인, 황궁의 꽃구경 연애예요. 이건 정말 큰 영광이에요. 도성에 얼마나 많은 눈이 내 웃음거리만 기다리는지 몰라. 이번 연휴엔 당연히 갈 거고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가서 모든 사람들의 험담이 쏙 들어가게 만들 거야. 부인, 어떤 옷을 짓고 어떤 장신구를 할까요? 제가 당장 창고에 있는 옷감과 장신구를 다 가져올 테니 한번 골라보세요. 창고에 있는 건 내놓기 부끄러워. 게다가 사방님께서 그러셨잖아. 수보부는 사치스런 부인도 감당할 수 있다고. 춘분아, 옷 좀 갈아입혀라. 가서 사방님께 문안을 드려야겠다. 네. 사방님. 무슨 일이지? 저는 이번에 황후마마의 꽃구경 연애 때문에 왔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부에는 매일 입을 만한 제대로 된 옷이나 장신구가 없습니다. 수보부와 서방님의 체면을 깎아내릴까 걱정입니다. 저도 압니다. 이런 작은 일로 서방님을 번거롭게 해선 안 되지만 그저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돈을 달라는 거군. 그런데 돈 이야기는 쏙 빼고 체면만 운운하다니 대단하군, 심영가. 이건 내 영패다. 도성에 사자깃발이 걸린 가게에선 이 영패가 곧 나를 뜻하지. 내 돈 아낄 생각 말고 절대 수보부의 체면을 깎지 마라. 저는
서방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부인께서 오신 줄도 모르고 마중을 못 나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인, 이것 좀 보십시오. 이건 올해 새로 들어온 운금입니다. 궁에 계신 마마들도 다 이걸 쓰시죠. 그리고 이 촉금 유광사도 모두 최신 상품입니다. 주인장,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한 패씩 자세히 볼 기력이 없네. 이 월영사부터 저 낙하금까지 다 주시오. 전부 다. 이 줄에 있는 게 백필은 좋게 될 텐데 게다가 다 최고급 곡물이잖아. 저걸 그냥 다 산다고? 갓도 안 물어보고? 장부는 수보부 앞으로 달아두시오. 예, 마님. 신분아, 맞은편 진보제 주인에게 전에 새로운 디자인의 장신구들을 종류별로 한 세트씩 우리 부로 보내라고 해. 그리고 문양사는 그곳 향이 너무 잡다 해서 맡으면 어지러우니 모든 종류의 최고급 향료를 한 근씩 가져오라 해. 내가 직접 조향할 테니. 전부 다 산다고? 스케일 장난 아니다. 저것들 다 값어치가 엄청난데? 이걸로 할. 서방님, 제가 돈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겨우 이거요? 난 또 거리를 통째로 사올 줄 알았는데 낭비벽 심한 부인 노릇하기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소. 이 반응은 뭐지? 불같이 화내야 하는 거 아니야? 공들여 준비한 불쌍한 척 연기가 첫 대사부터 막혀버렸잖아. 서방님. 제가 오늘 외출했다가 벼루를 하나 보았는데 사방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 사왔습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돈을 그리 많이 써서 수없이 많은 본인 물건을 샀으면서 유독 내 선물을 고를 때만 정성을 들였구려. 마음속 그려. 이 물건들은 장마마에게 넘겨서 장벌 적기만 하면 돼요. 몸도 안 좋은데 일찍 쉬시오. 그럼 가보겠소. 위험해. 이 남자 너무 위험해. 내가 낚싯대를 진 강태공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물고기가 오히려 낚싯줄을 끌어당기고 있잖아. 마님, 얼굴이 터질 것처럼 새빨개지셨어요. 헛소리 화려한 폐물들 때문에 눈이 부신 것뿐이야. 밀당은 밀당이고 중요한 일을 잊어선 안 되지. 이제부터 활용할 거야. 오늘 내가 산 이 물건들로 확실하게 사로잡겠어. 이 저택 사람들의 마음을. 춘분아, 예, 마님. 사람을 시켜 이 저택에서 제일 솜씨 좋은 친모 몇 명을 불러와. 그리고 작은 주인님 2분도 모셔오고. 알겠습니다. 어머니, 금수방 전체를 다
다 옮겨오셨네요. 곧 겨울이잖니. 너희 속옷도 다 낡았고 내가 어머니로서 새 옷 몇 벌은 해줘야지. 이 호숫빛 공단은 큰도련님께 누비장포를 지어드리고 이 청록색 비단은 와내에게 옷을 지어주게. 창고에 있는 눈여우 털로 털깃을 덧대어 우리 와내를 예쁜 선녀님으로 만들어주렴. 네.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저희의 의식주는 전부 파인들이 도맡았는데 어머니가 직접 우리 위해 옷감을 고르고 옷을 지어주신 적은 없었지. 이 비단은 사방님의 당복을 지어주게. 모양은 너무 번잡하지 않게 바느질은 아주 꼼꼼히 하고 단추는 같은 색 실을 써서 차분하고 단정하게 보이도록. 이 두 필은 만들도록 하세. 내가 입궁할 때 입을 옷으로. 참, 우리 저택에 노마님도 계시지. 창고에 베개옷 털이 있으니 장마마가 좀 가져다 주게. 노마님께 방한모를 지어드리세. 겨울에 쓰시면 아주 따뜻할 거야. 네, 마님. 큰도련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뭐, 괜찮네. 아버지, 예뻐요?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정말 예쁘구나. 어서 가서 어머니께 고맙다고 하렴. 네. 서방님, 이건 노마님 드릴 거예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내일 아침 문안 인사 때 대신 전해주세요. 이건 서방님 거예요. 몸에 맞는지 한번 입어보실래요? 바느질이 촘촘하고 깊이 숨겨져 있어서 자세히 만져보지 않으면 전혀 눈치채지 못했겠어. 이건 오직 우리 두 사람만의 말하지 않아도 아는 비밀이군. 아주 잘 맞소. 오늘은 어쩐 일로 일이 일찍 왔느냐? 할머님께 문안 인사 올리러 왔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링커가 준비한 정성입니다. 며칠 전 날씨가 추워져고 굿불에 걸렸는데도 할머니 건강을 염려하여 감기 드실까 걱정된다며 집안 수공들을 시켜 이 방한모를 지었습니다. 마음을 담았습니다. 마님이 가죽 좀 보세요. 작털 하나 없이 깨끗해요. 얼마나 구하기 힘든 통 100여호 가죽인데요. 솜씨가 정말 대단하네요. 은실로 수놓은 매화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막 눈밭에 떨어진 듯 우아하고 눈에 튀지도 않아요. 정말 마음씨가 곱구나. 몸도 그리 약하면서 이 늙은이까지 생기고 말이야. 정말 착한 아이야. 사람을 제대로 골랐구나. 가서 내 함에 들어있는 저 금실로 짜서 누비를 박은 쌍란 점치 보요를 가져오너라. 이걸 그 아이에게 가져다 주거라. 그리고 전해라. 이 늙은이가 그 마음을 잘 받았다고. 날도 춥고 길도 미끄러운데 그 아이는 몸도 약하니까 앞으로는 매일 문안 인사 올 필요 없다고. 그런 허례허식보다는 몸조리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이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일어나지 마시오. 자, 할머님이 주신 거요.
할머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나요? 아주 좋아하셨어. 푹 쉬면서 몸조리하라고 하셨어. 매일 문안 올 필요 없다고 말이요. 그럴 순 없지요. 조석으로 문안 드리는 건 며느리의 도리인걸요. 제가 어떻게... 할머님이 베푸신 은혜니 감사히 받으시오. 자. 아주 잘 어울려. 내일 상화연에 꽂고 가시오. 이래야 우리 수보부에 안주인답지. 마님, 오늘은 그야말로 눈 속에 매화 상녀가 내려온 것 같아요. 가자. 저기 봐. 수보대감댁 새 부인 아냐? 어머나, 소문대로네. 완전 병약한 미인이야. 병약한 미인이면 어때서? 저기 좀 봐. 저 입고 있는 옷 말야. 설마 전설 속의 교인사 아냐? 머리에 꽂은 저 보유도 좀 봐. 세상에, 저건 대마님께서 아끼시던 보물, 금요사 쌍난 정치보유 아니야? 저 보유는 태우마마께서 하사하신 물건이잖아. 가장 중요한 건 신분과 총애의 상징이라는 거지. 아우님들, 저기 좀 봐. 저분이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도성 최고의 권력가를 홀딱 빠지게 한 수보 부인이신가? 조씨 가문 큰아가씨, 조명월이잖아. 얼마 전에 이혼하고 돌아온 대리사경의 딸 말이야. 듣자 하니 처음에 수보대감이 후초를 드릴 때 저 여자도 후보 중 한 명이었대. 도시 가문에서 안달이 나서 서신을 보냈는데 결국 수보대감한테 거절당했다지? 목소리 낮춰. 재밌는 구경하겠네? 아우님의 그 몸을 보니 정말이지. 내가 다 마음이 아프네. 그저 모를 일이야. 이토록 추운 날씨에 아우님의 몸으로 견뎌낼 수 있을지 말이야. 수보 부인이라는 이 엄청난 복을 말이지. 언니는 어느 댁 귀인이시길래 제 몸을 이리 걱정해 주시나요? 다 제 몸이 버텨주지 못한 탓이죠. 언니까지 신경 쓰게 만들었네요. 저런, 병약한 사람한테 곧 숨이라도 넘어갈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몰아세우다니. 너무 심하게 괴롭히는 거 아니야? 내 말이. 걱정이요. 사부인, 오해하셨네요. 저는 그저 수보 부인이라는 자리가 무척 중요한데 부인의 그 몸으로는 역부족일 것 같아서요. 오히려 수보 어른의 깊은 마음에 짐이 되잖아요? 언니 말씀이 맞아요. 저도 늘 생각했답니다. 사방님은 제게 이리도 잘해주시는데 전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니 제 마음도 정말이지 미안해 죽을 지경이랍니다. 언니처럼 건강하고 시원시원해 보이지도 않고 큰 재주도 없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어느 사내가 됐든 언니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그건 하늘이 내린 큰 복일 거예요. 저와는 다르게 말이에요. 저는 이 쓸모없는 몸뚱이 하나뿐이니까요. 부인, 그만하세요. 차라리 저희 먼저 댁으로 돌아가요. 조 큰아가씨도 너무 모질지 않아? 저 사람 곧 울 것 같은 거 안 보여? 내 말이 원래도 후초로 들어와서 병까지 달고 사니 진짜 불쌍하다. 왜 저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거야? 내 생각엔 말이야. 결국 자기가 예전에 수보어른 눈에 들지 못해서 속이 꼬인 거잖아. 새 부인한테 화풀이 하는 거지. 항우마마, 납시오. 황후마마를 뵙사옵니다. 오늘은 꽃을 즐기는 자리이니 격식은 차리지 않아도 됩니다. 눈 속의 매화가 가장 운치 있지요. 다들 자리에 앉으시지요. 황후마마, 눈과 매화를 구경하는 게 운치는 있지만 왠지 좀 아쉬운 듯 하옵니다. 신첩, 감히 아뢰옵건데 오늘 모임에 재미를 더해볼까 하옵니다. 마마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북을 치며 꽃돌리개 놀이를 하시지요. 북이 멈출 때 꽃을 가지니가 벌주를 마셔 흥을 돋우는 것이지요. 만일 술을 마시지 못하면 장기를 선보여 대신하는 것이옵니다. 이러면 흥도 나고 분위기도 좋을 테니 마마께선 어떠하신지요? 좋소. 그리하도록 하세요. 됐어. 북치는 태감을 매수한 보람이 있군. 오늘 반드시 심영가를 궁지로 몰아넣고 말겠어. 황후마마, 신첩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옵니다. 이 벌주는 도저히 마실 수 없사오니 황후마마와 여러 자매님들께선 너무 노여워 마시옵소서. 사부인,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하오. 동생은 귀한 몸이니 언니 된도리로 당연히 헤아려야지. 술을 못 마신다면 매화를 주제로 시를 한 수 지어보게. 그러면 오늘의 좋은 날과 멋진 풍경을 저버리지 않는 셈이 될 테니 동생 생각은 어떠한가? 귀중에서만 자라. 글자도 몇 개 모른다는 병약한 자가 그 자리에서 무슨 좋은 시를 짓겠어. 끝이 없네 진짜. 같은 여자끼리 날 사모한다는 이유로 명목상의 남편을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날 도발하고 괴롭혀 참을 만큼 참았어. 그렇다면 신첩이 부족한 실력이나마 보여드리겠사옵니다. 빙설의 숲에 이 몸을 두니 복숭아꽃, 오약꽃처럼 속새 먼지와 섞이지 않네. 하룻밤새 맑은 향기 뿜어내어 온 천지에 흩날리며 만리의 봄을 만드네. 훌륭합니다. 명시군요. 그야말로 천하의 절창입니다. 천지에 흩날리며 만리의 봄을 만드네. 세상에, 이 얼마나 대단한 기백인가요. 어찌 수보 부인이라 하겠어요. 분명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네요. 내가 졌어. 완벽하게 졌어. 애써 파놓은 함정이 결국엔 도리어 저 여자가 도성의 이름을 떨칠 발판이 됐잖아. 황후마마, 신첩은 학식이 얕아 그저 두서없이 몇 자 읊었을 뿐인데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시로구나. 천지에 흩날리며 만리의 봄을 만든다. 날이 오너라. 이 팔찌는 본궁이 중궁의 주인이 되었을 때 태우 마마께서 하사하신 거란다. 오늘 이걸 내게 주마. 본궁이 보기에 넌 참으로 훌륭한 아이야. 내 시에 담긴 기백은 산에 못지않구나. 사애경이 널 아내로 맞이한 건 그의 복이야. 어떤 이는 얼굴만 반반하고 머리엔 든 게 없는데 어떤 이는 연약해 보여도 가슴에 사나를 품고 있구나. 앞으로 너희 모두 수보 부인과 자주 어울리며 저 기품을 좀 배우도록 해라. 무슨 일이에요? 어머, 괜찮은 거예요? 이번 일로 더는 아무도 얕보지 못하겠지? 나 수보 부인을. 절대 안 됩니다! 제 것이 더 진짜에 가깝소! 제 것이 맞소! 그토록 오랜 세월을 어찌 대감의 말이 맞겠소? 그렇지 않소? 일리가 있는 말이오. 이거 보시오, 내 말이 맞지 않소? 맞소, 일리가 있소. 그렇소. 어서 말해보시오. 참으로 답답한 사람이구려. 사애경. 예, 전하. 부인의 재주가 아주 뛰어나다더군. 폐하, 과찬이시옵니다. 제초는 어리석어 그 찬사를 감당할 수 없사옵니다. 겸손이 과하군. 자네 부인이 오늘 황후의 다과회에서 뛰어난 절창을 지었다지. 시를 지었다고요? 그 사람이 책 2장만 읽어도 꾸벅꾸벅 조는 여자인데. 경들도 한번 들어보. 무엇이 기계인지 감상해 보시구려. 빙설숲에 이 몸을 맡겨. 복숭아, 오약과 섞이지 않네. 호련히 하룻밤새 맑은 향기 뿜어 온 세상에 흩어지니 만리의 봄이로구나. 온 세상에 흩어지니 만리의 봄이로다. 휴방 여인이 지어낸 시구라니
이런 기백에 노부도 땀이 나는구려. 이 시가 나왔으니 도성의 모든 영매시가 빛을 잃겠소이다. 수보대인 이런 현철을 두셨으니 더 바랄 게 있겠어. 온 세상이 흩어지니 만리의 봄이로구나. 난 내가 아내로 맞은 사람이 세상에 갇힌 장난감이나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꽃인 줄로만 알았지. 헌데 그녀의 마음속엔 규방의 사랑 따위가 아닌 온 천하가 담겨 있었구나. 사경. 폐하, 과창이시옵니다. 제 처가 미련하여 오늘 황후마마 앞에서 주제넘게 나서서 필히 연애의 흥을 깼을 터이니 부디 폐하와 마마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이 돌아가면 반드시 엄히 가르치겠사옵니다. 해서 이런 훌륭한 부인을 두었으니 경의 복일세. 우리 문단의 경사이기도 하고. 수보대인, 축하드립니다. 부인의 뛰어난 재주가 참으로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수고대인, 축하드립니다. 대인과 부인께서는 참으로 천생연분이십니다. 장차 틀림없이 우리 조정의 미담이 될 것입니다. 저 남자가 왜 여기 있지? 따지러 온 건가? 사방님, 오래 기다리게 해 죄송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저 모습으로 정녕 저 여인이 산자건건 만리춘을 읊었단 말인가. 박기찬이 마차에서 얘기합시다. 하무마마께서 내리신 거군. 예, 소첩이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운이 좋았다고. 내가 듣기로는 오늘 궁중연회에서 좌중을 압도하고 시를 한 수지어 천고에 절창을 남겼다던데. 서방님, 다 알고 계셨군요. 모두 소첩의 잘못입니다. 소첩이 그때 조씨 아가씨가 몰아세우길래 급한 마음에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어릴 적 집에서 읽었던 옛 시집 몇 권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몇 구절자 맞췄는데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 큰 소동이 일어날 줄은. 사방님, 소첩이 사방님께 폐를 끼친 것입니까? 부인의 글자 맞추는 솜씨는 정말이지 내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것. 사방님, 제가 싫어지신 geb니까? 원래는 묻고 싶었다. 저 여인은 대체 누구인지, 왜 나를 속였는지, 그 뛰어난 재주들은 어디서 온 것인지. 지금은 이 질문들 중 어느 하나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다. 물어본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죽음으로 내몰 셈인가? 서방님, 제 출신이 미쳐나요. 싫어지신 geb니까? 다 제가 못난 탓입니다. 그리 나서지 말았어야 했는데 전 그저 무시당하기 싫었습니다. 다들 서방님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물을 아내로 맞았다고 생각할까 봐요. 제가 그녀의 출신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속았다는 사실과 농락당했다는 그 기분을 참을 수 없는 겁니다. 3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무력감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부인, 가서 장화일을 모셔와 부인 좀 보게. 부인, 왜 그러세요? 깜짝 놀랐잖아요. 괜찮아. 기운이 좀 빠져서 그래. 마차에서의 연기로 일단 사회근의 입은 막았어. 더 이상은 캐묻지 못하게 말이야. 하지만 분명 사람을 시켜 내 뒷조사를 할 거야. 부인, 지금 웃음이 나오세요? 왜 웃으면 안 돼? 춘분아, 잘 기억해둬. 남자란 동물은 미움을 받든 미움을 사든 상관없어. 가장 무서운 건 내게 관심이 없는 거야. 부인, 왕어이께서 오셨습니다. 말로만 모질게 굴지 속으로는 그래도 내 몸 걱정을 하고 있잖아. 이 남자 내 생각보다 재밌네. 어서 모셔와.
부인의 맥을 보니 기혈이 쇠하고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며칠 전보다 맥이 더 약해지셨네요. 부인, 혹시 오늘 크게 놀라시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셨습니까? 맞아요. 저희 부인께서 오늘 왕어이님. 전 별일 없어요. 그저 오늘 바람을 좀 맞아서 머리가 어지러울 뿐이에요. 번거롭게 걸음하시게 해 송구하네요. 안정을 덮고 기운을 보충할 약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부디 푹 안정을 취하십시오. 대감마님께 아릅니다. 오늘 부인의 맥을 보니 몹시 허하고 불안정합니다. 크게 놀라신 게 분명하옵니다. 소관이 이미 안신약을 처방하였으니 안정을 취하셔야 하옵니다. 놀랐다고? 연기가 아니란 말인가? 하지만 그 시는 물러가라. 처음이군. 일이 내 통제를 벗어난 느낌은. 무견. 대인. 가서 조사해라. 예. 대인. 누굴 조사할까요? 부인을. 예. 어디 한번 보자. 겉보기에는 결백해 보이는 과거 속에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치밀하게 계책을 세우고 순패를 가늠하는 저 눈빛은 오직 조정에 있는 늙은 여우들에게서만 보았거늘 신들린 듯한 저 한수가 순식간에 흙의 대마를 끊고 백돌 전체를 사려내어 전세를 역전시켰어. 저 여인이 어딜 봐서 경약하고 힘없는 꽃이란 말인가. 오셨군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시 한 수로 온성을 떠들썩하게 만들더니 날 천하 사람들의 눈에 현명한 지아비로 보이게 했지. 저기 좀 봐. 수보대인 아니셔? 수보대인은 부인의 정말 끔찍이 아끼시네. 이 추운 날씨에 직접 마중을 나오시다니 정말 부럽기 그지없네. 그리고는 병과 눈물로 나의 모든 의심을 도로 삼키게 만들고는 날 모질고 냉혹한 악인으로 만들었지. 마지막엔 이 바둑과 저 미소로 자신의 모든 위장을 직접 벗어던졌군. 좋아, 아주 훌륭해. 나 서해근이 일개 여인에게 이토록 농락당하다니. 특조리 공을 탐해 무리하니 겉보기엔 기세 등등하나 실은 기반이 부실하여 곳곳에 빈틈이 가득하네. 내가 이 돌을 놓아 퇴로를 끊고 대마를 잡으면 이젠 돌이킬 수 없지. 곰을 밤에 무리하고 기세 등등하다며 기반이 부실하다고. 지금 내 얘기잖아. 내가 모든 걸 통제한다고 자만했지만 이미 그녀의 계략에 빠졌다는 뜻이군. 부인, 꽤 여유로우시군. 난 전혀 몰랐소. 부인이 병석에 누워있으면서도 이런 심력을 쏟아 바둑것 같은 거 연구할 줄은. 사방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이 깊은 저택에서 시간은 느리게 가는데 뭐라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숨막혀 죽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인생은 바둑판과 참으로 닮았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모든 걸 잃게 되니까요. 그러니 수없이 수를 내다보지 않으면 어찌 이 잔혹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궁에서도 살기 위해 그랬단 거요? 주씨 아가씨는 숨통을 조여오고 황후 마마께선 방관하시니 제가 살기를 찾지 않았다면 오늘 쓰러진 자는 저 심영가였을 겁니다. 제 체면을 구기는 건 괜찮으나 사방님은 뛰어나신 분이자 나라의 기둥이신데 사방님의 체면이 제 목숨보다 훨씬 중요하니까요. 참으로 말 한 번 잘하는 심영가로군. 부인의 바둑솜씨가 뛰어나고 속내까지 일이 치밀하니 본관이 직접 한 수 배워봐야겠어. 사방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사방님은 바둑을 두는 분이시고 저는 그저 바둑돌 하나의 뿐입니다. 바둑돌이 살아남고자 한다면 반드시 쓸모가 있어야죠. 유용하고 무해한 것,
그것이 바로 바둑돌 아니겠습니까? 서방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 여자 미쳤군. 내가 홧김에 정말 죽일까봐 겁도 안 나나? 아직 날이 밝으니 서방님, 괜찮으시다면 저와 한 수 두시겠습니까? 좋소. 흙을 잡으시오. 먼저 두시오. 부인께서 미치신 게 분명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잔뜩 화가 나신 수고대감님을 도발하시지? 부인, 바둑판은 전상과 같소. 무조건 물러서기만 하면 뼈도 못 추리게 될까요? 함정이야. 이 모든 게 함정이었어. 이전에 그 모든 양보와 모든 약한 척, 모든 숨죽임이 날 깊숙이 유인하기 위함이었어. 내가 적군. 서방님, 때로는 물러나는 것이 더 잘 포위해 죽이기 위함이지요. 당신은 사냥감을 사냥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고 계시네요. 자신이 이미 남의 그물에 걸린 사냥감이 된 줄을요. 심연가. 서방님, 저 지쳤어요. 우리 그만 싸워요. 네? 서방님, 저 배고파요. 춘분아, 네, 어서 부인이 드실 담백한 음식을 준비하거라. 당장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방님. 서방님, 오늘 일은 제 당돌함이었으나 후회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바둑돌에 불과할지라도 기꺼이 당신 손에서 가장 날카롭고 가장 말 잘 듣는 칼이 되겠다는 것을요. 그러니 부디 이 집채에 제 머물 곳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여봐라. 내 서재의 물건들을 가져오너라. 이 오동원에서 묵을 것이다. 앞으로 꾀병은 부리지 마시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스스로를 잘 지키는 거요. 이 넓은 수보부의 안살림을 하루도 비울 순 없어. 당신이 주모이니 책임을 다하시오. 아이들 교육도 당신이 맡아주시오. 이건 나를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뜻이잖아. 오늘 일에 대해 수많은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이건 전혀 예상 못했어. 그 밖의 일은
다 내가 알아서 하겠소. 내가 이겼어. 생각보다 더 완벽하게 이겼어. 사방님의 크신 은총에 목숨 바쳐 보답하겠습니다. 첩이 반드시 집안일도 잘 살피고 아이들도 잘 가르쳐서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첩은 이만 씻으러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난 살 길을 찾으려고 꾀병을 부려야 했던 불쌍한 바둑돌이 아니야. 나는 이 수보부에 명실상부한 실권을 쥔 주모라고. 무슨 전개가 이래? 방금 전까지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제는 다 벗고 마주해야 한다고? 너무 자극적이잖아. 서방님, 주무십니까? 첩이 잠버릇이 험해서 손발을 마구 휘두르거든요. 혹여 사방님을 치거나 주무시는 걸 방해할까봐요. 차라리 서재에 가서 주무시는 건 어떠신지요? 부인, 밤이 늦었어. 어서 잠자리에 드시오. 일찍 세상을 떠난 내 전처는 똑같이 침대에 누워도 항상 얌전하게 옆으로 누워 거리를 유지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내 손, 내 다리. 이건 얌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너무 뻔뻔하잖아. 망했어. 망했어. 무슨 낯으로 봐. 일어나시오. 오늘 난 볼 일이 있어. 이 사람 화 안 났나? 하긴 저 사람 성내라면 속으로 날 100번은 욕했어도 겉으론 티도 안 나겠지. 부인 잠버릇이 참으로 유별나구려. 사람을 2번 죽이네. 아주 2번 죽여. 보름 동안 저택의 모든 장부와 인사에 재산 자료까지 다 훑어보고 드디어 수보저택의 살림살이를 회의 꿰뚫게 됐어. 신분아, 내 말 좀 전해라. 저택 내 각 별채의 관리인들 이리로 모이라고 해. 네. 다들 저택에 오랜 사람들이니 규칙은 길게 말하지 않겠네. 오늘 이렇게 모이라고 한 건 연말 선물 때문일세. 예년과 같이 올해도 그대로 진행하되 몇 가지 특별히 당부할 게 있어 불렀네. 구매처의 류집사. 예년의 명절 선물 목록을 봤어요. 사시가문 친척들 몫은 올해도 그대로 하세요. 다만 범양도씨 가문 몫은 올해 3알 더 늘리세요. 마님, 그건 규율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년에는 정해진 양이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바로 규율입니다. 장풍미와 완해는 이제 제 아이들입니다. 그들의 외가는 제 친척이나 다름없죠. 제가 그분들을 존중하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류 집사는 제가 안주인으로서 이 정도 결정권도 없다고 생각하나요? 감히 그러겠습니까? 소인이 어리석어서. 마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두 마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봤는데 지난달 구매장부 말이야. 최상급 은상탄 항목만 시가보다 1알 5푼이나 비싸더군. 다른 집은 대량으로 사면 싸게 주는데 어째서 우리 수보부만 호구가 된 거지? 그건 말입니다. 올해 날씨가 추워서 숯값이 빨리 올랐습니다. 그래? 여기 숯가게 견적서가 있으니 직접 보지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도대체 어느 집 수치길래 이렇게 금값인 건지, 그리고 포목 구매는 왜 굳이 수십리박 서산까지 가서 한 거지? 설마 거기 옷감에 꽃이라도 핀다는 건 아니겠지? 게다가 마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소인이 잠시 눈이 멀었나 봅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초범인데다 이 집안의 오래된 사람인 걸 감안해서 관아에는 넘기지 않겠다. 네가 횡령한 돈은 사흘 안에 전부 토해내. 그리고 구매집사 자리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님. 각종 명절용품 장만과 집안 사람들의 새 옷, 그리고 삽달금은 가족연의 음식까지 내가 이미 전부 계획을 세워두었으니 최대한 빨리 실행에 옮기도록 해. 알겠습니다, 마님. 이 사람들과 머리싸움을 하는 게 논문 한 편 쓰는 것보다 훨씬 피곤하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님. 소인이 집사로 일한 지 20년인데 오늘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단호함이 무엇인지, 뛰어난 재능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마님이 계시니 수보부에 큰 복이 굴러들어왔습니다. 이번 싸움은 꽤 멋지게 이긴 셈이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며 우주는 넓고 거칠다. 해와 달은 차고 기울며 별들은 넓게 퍼져 있네. 우리 집 딸내미가 벌써 다 컸네. 이런 성취감 진짜 장난 아니다. 어머니, 가보거라.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당연히 보러 왔지. 우리 완애 공부 얼마나 잘하고 있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그래? 선생님이 저보고 진도가 빠르대요. 글자도 많이 안다고요. 우리 완애 진짜 대단하네. 부인, 평안하신지요? 아가씨는 타고난 재주가 뛰어나고 노력도 아끼지 않아서 정말 학문의 소질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애써주신 덕분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하녀가 잘 보살펴줘. 밥은 입에 맞고 밤에 잘 땐 안 무서워? 다들 잘해줘요. 밥도 맛있고요. 이제 안 무서워요. 내가 이 저택에서 드디어 첫 번째로 진정한 내 편을 얻었어. 바로 우리 완애지. 대인, 말해라. 오늘 저택에서 집사회의가 열렸는데 부인께서 어찌나 단호하신지 그 자리에서 유집사를 잡으셨습니다. 횡령한 장부 말입니다. 증인과 물증이 다 있어서 유집사도 그 자리에서 인정했습니다. 무견, 부르셨으니까 북집사에게 전해라. 평안 후보에 보낼 연말 선물을 원래 기준에서 이하에도 늘리라고도 사람들이 부인을 얕보지 못하게 해야지. 대인께서 부인기를 사려주시는 거군요. 그리고 부인께서 시집 오신 후 편찮으셔서 친정에 가지 못했으니 복집사에게 서신을 보내라 해라. 모레 부인과 함께 친정에 가서 선물을 직접 전하겠다고. 네, 당장 다녀오겠습니다. 마님 백엄마님께서 모레 함께 가신답니다. 예물도 챙겨서요. 이건 자신의 신분과 지위로 모든 날 비웃으려는 사람들 앞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려는 거네. 알았어. 밤이 늦었으니 너도 이만 돌아가. 내일도 바쁠 텐데. 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친정 나들이가 분명 아주 재밌을 거야. 아주 재밌겠어. 사방님, 오셨습니까? 경법서는 왜 보는 거요? 그저 한가해서 대충 훑어본 것뿐입니다. 이 깊은 규방도 사람 마음이 간사하여 때로는 전쟁터 못지않게 험난하니까요. 이 몸이 우둔하여 책이라도 많이 읽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죽는지조차 모를까 봐서요. 내 숨은 상관없어. 내가 있으니 죽을 일은 없을 거요. 서방님, 소첩의 친정은 상황이 꽤 복잡합니다. 아버님은 귀가 얇으시고 한제 집안의 대소사는 모두 류 이모님이 맡고 계시죠. 내일 친정에 갔을 때 무슨 볼성사나운 일이라도 생겨 행여나 사방님의 눈을 더럽히고 웃음거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심영가, 당신이 우리 사가에 시집온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제 폄한 후보의 여식이 아니오. 내일은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저 내 뒤에 서서 구정이나 하시오. 아버님, 어머님께 인사 올립니다. 콜. 사광, 수보대인께 인사 올립니다. 수보대인께서 이리 와주시니 누추한 곳이 다 빛이 납니다. 하관은 장인어른, 얘는 거두시지요. 수보 대인께서 풍채가 남다르시다더니 오늘 직접 뵈니 과연 출중하십니다. 첩이 인사 올립니다. 이분은 아버님의 류인왕입니다. 부집사. 수보대인의 명이시오. 수보부 부인께서는 신분이 고귀하시니 앞으로 이 평안 후부에서는 후야와 후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 부인을 뵈면 반드시 예를 갖추라 하셨소. 왜, 류인왕은 본관의 결정에 불만이라도 있어? 당치 않사옵니다. 이 남편이 날 위해 마련한 재밌는 구경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야. 간인어른, 들어가서 얘기하시지요. 예. 대인, 드시지요. 이게 바로 셰와이진의 수법이야. 사람을 죽일 땐 마음까지 짓밟는 법이지. 이쪽으로 대감. 어서 상속에 앉으시죠. 우리 가야, 이 불쌍한 내 딸, 드디어 고생 끝이구나. 장인어른, 저 사람을 계속 밖에서 무릎 꿇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사당님, 그래도 제 동생인데 밖에서 계속 꿀게 하면 후부 체면이 깎일까 걱정입니다. 차라리 안에서 꿀게 하시지요. 외진 곳을 골라 서방님 눈에만 안 띄면 됩니다. 부인 뜻대로 하시오. 가서 이낭 일행을 헛간으로 모셔다 계속 꿀게 하라. 예. 어머니, 더는 못 굴겠어요. 다리 부러질 것 같단 말이에요. 다 심연가 그냥 때문이에요. 일부러 우리를 괴롭히려는 거라고요. 울긴 뭘 울어. 이제 와서 울면 다야? 진작엔 뭘 하고. 수보대감한테 시집가는 게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애초에 제가 시집갈 걸 그랬어요. 그치면 어때서요? 지금 여기서 개처럼 무릎 꿇고 수보당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해서 뭐해? 위세? 그 위세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 다 죽어가는 병자일 뿐인데. 영아, 너 네 것을 전부 빼앗아 오고 싶지 않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보 대인도 남자야. 남자라면 누구나 여색을 밝히게 마련이지. 심연과 저렇게 병약한 몸으로 남자를 모실 수 있겠니?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서 너와 수보 대인이 기정사실로 만들면 돼. 어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따 점심때 내게 다 계획이 있으니 넌 기회를 봐서 이걸 수보 대인의 술잔에 타거라. 명심해,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든든한 동아줄인 수보대인을 잡을 수 있다면 첩은커녕 한해 노릇이라도 기꺼이 할게요. 자, 대인,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 영아가 무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대인과 마님께서 자매의 정을 봐서라도 사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멍하니 뭐해. 얼른 가서 언니와 형부께 술 따르며 사죄해라. 형부, 그간 영아가 털이 없어서 두 분 심기를 불편하게 했어요. 영아가 이렇게 사죄드릴게요. 형부께서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너무 개념치 말아주세요. 아우야, 지금 뭐 하는 거니? 서방님은 밖에서 내온 술은 안 드셔. 난 몰랐니? 괜찮소. 오늘은 장인어른 댁이니 한 잔 마셔도 괜찮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방님, 옥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직접 따를게요. 이건 이래서야 어떻게 손에 쓰지? 제가 따른 술이니 서방님도 안심이 되시지요? 네 소매 안에 왜 이런 걸 숨기고 있어? 제가 아니에요. 이낭, 빨리 형부한테 설명 좀 해줘요. 이거 제 물건이 아니에요. 이 발칙한 것, 이 몹쓸 것 같으니 이게 대체 무엇이냐? 대체 무슨 짓을 하려던 게야? 장인어른, 오늘 오지 말았어야 했나 봅니다. 당신 딸이 내 술에 약을 타서 조정의 수보를 독살하려 했으니 어찌 처벌해야겠습니까? 대인, 살려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네, 학원이 자식을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다 학원의 잘못입니다. 제발 가을을 봐서라도 저희 후부를 살려주십시오. 내 착한가. 어서 네 서방님께 필요다오. 네 서방님께 필요다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서방님이 여기 계신데 어찌 무릎을 꿇으십니까? 아버지,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어찌 처벌하실 작정이십니까? 유인왕과 제 여동생을 말입니다. 여봐라, 유인왕과 이 발칙한 계집을 끌어내서 곤장 30대를 쳐라. 유인왕은 별치에 가두고 한 발짝도 못 나오게 해. 그리고 저 발칙한 것은 정신묘로 보내서 조용히 반성하게 해라. 후야, 제게 이러시면 안 돼요. 20년 동안 당신 아이들을 낳아 길렀는데 어찌 이리 모질게 보십니까? 닥쳐라, 이 독보 같으니.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후부에 어찌 이런 화가 미쳤겠느냐. 부인, 내가 노망이 났었소.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소. 앞으로 집안의 안살림은 부인이 다시 맡아주시오. 못 들어는 게요. 당장 끌어내지 않고. 예. 아버지, 우리 어머니 놔주세요. 아버지! 부인, 우리도 이만 돌아갑시다. 이제부터 난 이곳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아주 조금의 보잘것없는 핏줄만 남았을 뿐. 후회하오. 서방님 말씀은 그들이 더 비참하게 죽지 않은 거에 말인가요? 나는 부인이 울 줄 알았어. 울 게 뭐 있나요? 상관없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엔 제 얼굴만 더러워지잖아요. 다만 어머니가 어떠실지 걱정이네요. 걱정 마. 내일 복집사를 시켜 일 잘하는 하인들을 보내 장모님을 돕게 하겠어. 서방님은 참 다정하시네요. 오늘 제야 연애는 제가 사가로 시집온 후 안주인 자격으로 처음 주관하는 중요한 가족 연애예요. 절대 조금의 실수도 없어야 해요. 크림과 치즈는 중탕으로 부드럽게 녹이고 거품기로 부드러워질 때까지 저어주세요.
고운 설탕은 3번에 나눠 넣고 매번 완전히 섞이도록 저어야 해요. 달걀 노른자와 달걀물은 하나씩 넣어야 해요. 알겠죠? 다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요. 좋아요. 다음은 모양을 잡을 차례예요. 가서 마당에 준비해둔 눈을 가져오세요. 네. 부인, 좀 쉬세요. 남은 건 저희가 할게요. 괜찮아. 바스크 케이크 완성. 로마님 드십니다! 로마님께 문안드립니다. 로마님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래. 다 같은 식구들인데 격시 차릴 것 없다. 이게 무엇이냐? 할머님, 이건 바스크 케이크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우연히 서양 유기에서 보고 연구해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오늘이 섣달 금음이라 다 같이 맛보시라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하며 입안에서 사르르 녹네요. 맛의 깊이도 아주 남달라요. 향긋하고 달콤한데 느끼하지도 않구나. 식감이 참으로 훌륭해. 착한 거. 네가 우리 사가에 시집 온 건 회근이의 복이자 우리 사가의 복이다. 이 집안을 내게 맡기면 이 늙은이도 안심할 수 있겠어? 자, 이건 내 혼수란다. 오늘 내게 주마. 할머님, 이건 제겐 너무 과분합니다. 차거라. 마땅히 네가 받아야지. 감사합니다, 할머님. 어머니. 아버님,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만수무강하시고 늘 웃음 가득하시며 강건하시옵소서. 저희 남매가 부모님께 평안을 기원하며 해마다 두 분 곁에 머물며 효도를 다하겠습니다. 심양가가 시집온 지 한 달 남짓인데 이렇게 쉽사리 이 망나니를 제압하다니. 대체 저 여자 어떻게 한 거지? 어서 일어나거라. 바닥이 차다자. 이건 어미가 준비한 세뱃돈이란다. 장풍이는 새해에 학업에 정진하고 무예가 일치월장하거라. 완해는 무탈하고 즐겁게 근심 걱정 없이 지내렴. 이만 들어가거라. 시간이 많이 늦었구나. 다들 돌아가서 쉬거라. 영가야, 오늘 밤 네 준비가 아주 훌륭했다. 이 늙은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내일은 또 일찍 입궁에 하례를 드려야 하니 오늘 밤은 영안당에서 묵으마. 더는 움직이지 않으련다. 이미 사람을 시켜 동남각을 정돈해 두었습니다. 몸을 녹이실 탐파자와 향도 준비해 두었으니 편안히 머무시옵소서. 밤이 깊었구나. 너희도 일찍 돌아가 쉬거라. 내일 아침 일찍 어른들께 세배를 드려야지.
어머니, 오늘 밤 어머니랑 같이 자도 돼요? 당연히 되지. 무슨 억지냐? 나도 이제 다 컸는데 어찌 어머니와 같이 잔다는 것이냐? 내 방으로 돌아가거라. 혼자 자도 괜찮아요. 그럼 되고 말고. 안 돼. 안 돼. 너도 이제 다 컸는데 어찌 아직도 어머니와 같이 잔다는 것이냐? 내 방으로 돌아가거라. 혼자 잘 수도 있어요. 대신 어머니가 약속해주세요. 앞으로 맛있는 거 더 많이 만들어주신다고요. 안 그러면 저 떼쓸 거예요. 요 맹랑한 것 나랑 자고 싶은 게 아니라 분명 이 케이크를 눈독 들이고 있었던 거네. 그래, 어머니가 약속하마. 앞으로 우리 완씨가 먹고 싶은 건 어머니가 다 만들어줄게. 약속! 이리 오렴. 가자. 서방님,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 시간이 늦었습니다. 서방님도 일찍 쉬세요. 내일 입궁하셔야 하잖아요. 서방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으로 관운이 창창하시고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매년 서로 손을 맞잡고 늘 기쁨이 함께하길. 역시 내 착각이었어. 이 남자에게 있어서 나는 평생 그저 장식품일지도 몰라. 아내라는 이름에 장기말 됐어. 부인 말이 맞소. 새해에는 부인이 늘 웃길 바라오. 건강하고 순조로우며 근심 걱정 없기를. 올해 부인이 곁에 있으니 세상 무엇보다 좋소. 앞으로 매년 내가 당신을 무사히 지키겠소. 당신과 사나를 유람하며 좋은 시절을 보내고 기쁨을 나누고 싶소. 이게 무슨 상황이야? 냉미남 사정은 어디 가고 이 달달한 멘트 스킬 완전 만렙이잖아. 그러니 부인, 당신과 진짜 부부가 되고 싶소. 우리 분명 선 지키기로 했잖아. 이건 대본이랑 다르잖아. 빨리 도망가야겠다. 어디 가시오? 사방님, 취하셨어요. 안 취했소. (30년을) 살면서 지금보다 제정신인 적은 없었소. 부인, 걱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아직 부부의 정이 없다는 것도 아오. 허나 내겐 시간이 많소. 수동적으로 당하기보다 즐기는 게 낫지. 이 남자, 나이는 좀 있지만 잘생겼고 권력도 있고 매력도 쩔잖아. 무엇보다 이 사람 나랑 진짜 잘해 보일 생각인 것 같아.
생각지도 못했어. 남녀 사이가 이리도 좋은 것인지. 이것이 가족이 생겼다는 기분이군. 이것이 모든 경계를 풀고 누군가와 함께 잠자리에 드는 기분이군. 대마님, 들으셨습니까요? 어젯밤 오동원 말입니다. 아주 뜨거웠답니다요. 알겠다. 젊어서 혈기가 왕성하니 좋은 일이지. 가서 주방에 일러라. 오늘 아침은 푸짐하게 차리고 보양식으로 따뜻한 탕도 끓이라고 해. 두 사람 든든히 먹고 함께 입궁하게 말이다. 알겠습니다요. 이 집안도 이제야 좀 집다운 집이 됐구나. 어젯밤엔 내가 너무 자제력을 잃었군. 부인, 그만 일어나시오. 어서 깨시오. 입궁에서 새해 하례를 올려야지. 너무 피곤해요. 뼈가 부서질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잘래요. 부인이 더 자고 싶다니. 그럼 이 남편이 기꺼이 곁에서 더 자주겠소. 일어났어요. 당장 일어날게요. 춘분아, 들어와서 부인 세수하는 것 좀 도와라. 대감마님, 마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평안하시고 백년해로 하시며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으시길 바랍니다요. 모두문 식구들 모두 월급을 2배로 올려주겠다. 앞으로 부인을 잘 모시도록 해. 대감마님, 감사합니다. 가자. 입궁할 시간이다. 가시죠. 시간이 늦었어. 난 먼저 폐하를 뵙고 오겠어. 후면은 보는 눈도 듣는 귀도 많소. 영심하시오. 무슨 일이 생기든 할머니 뒤에만 계시오. 한 발짝도 떨어지지 마시오. 가셨구나. 사씨 부인, 이제야 오셨네요. 형님, 새해 평안하신지요? 이 정정하신 것 좀 보세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보다 훨씬 나누십니다. 덕분입니다. 다 평안하시지요? 이 아이가 댁 첫째의 새아기입니까? 정말 참하게 생겼네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인.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많이 가르쳐 주시고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지요. 이게 사부인 아니신가? 누군가 했네. 콧대가 아주 높으셔. 우리를 보고도 눈길 한 번 안 주다니. 저분은 도찰원 좌도어사번 가문의 부인이잖아. 입이 험하기로 유명하지. 재밌는 구경을 하겠네.
조정에서도 수보와 어사되는 앙숙이건만 안치의 여인들까지 정년으로 맞붙다니. 몸도 성취하는 신임 수보 부인이 과연 어떻게 저 깐깐한 범부인을 상대할까? 알고 보니 번 부인이셨군요. 제 눈썰미가 부족했습니다. 이 정가간의 부인들께서 다들 화려하게 치장하시고 어찌나 빛이 나시는지 눈이 부셔서 눈이 다 아찔할 지경이었습니다. 번 부인,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하여 부인을 뵙지 못했습니다. 부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눈이 아찔해? 수보 부인이 되더니. 눈만 높아져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나 보지? 부인, 오해십니다. 제가 오만해서가 아니라 단지 제 몸이 너무 허약해서 서 있기도 힘든 지경이라 어찌 부인들의 얼굴을 일일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무례를 범해 사 가문의 체면을 깎았으니 모두 제 불찰입니다. 너 말 한번 청산유수구나. 아픈 걸 핑계로 산다니. 누군들 못할까? 남이 꾀병 부린다고 대놓고 의심하다니 저건 크나큰 결례지. 범부인, 저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체면까지 다 구기네? 부인의 꾸짖음이 옳습니다. 제가 처신에 서툴러서 그런 것이니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곤부인, 어찌 아이와 기싸움을 하십니까? 영가는 궁에 처음 들어와서 마마를 뵈려니 많이 긴장한 데다 몸도 허약하여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새해 명절이니 좋게 넘어가시지요. 좋게 넘어가시지요. 항우마마 납시오. 항우마마를 뵙습니다. 항우마마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부인들, 어서 일어나서 자리에 앉으세요. 대장공주, 요즘 옥체는 강령하신지요? 댁내 모두 평안하신가요? 마마의 염륜 덕분에 저와 집안 모두 무탈합니다. 폐하와 마마의 홍복 덕분이지요. 사부인, 오랜만이군요. 지난번 궁중연회 때 사부인의 몸이 불편하여 새기지 못하셨지요. 오늘 안색을 보니 많이 좋아지신 듯하군요. 이제 다 나으신 건가요? 아마께 아릅니다. 마마의 홍복 덕분에 신의 몸은 다 나았습니다. 복을 내려주셔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사부인의 그 궁중 예복은 정말 남다르군요. 아주 수수해요. 아마 수보대감께서 오직 나라를 위해 바쁘시다 보니 부인 옷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나 봐요. 본궁과는 다르네요. 저는 폐하의 은덕을 입어 폐하께서 하사하신 이 비녀를 머리에 꽂고 있으니 오히려 무겁게만 느껴져요. 목이 뻐근할 정도네요. 차라리 사부인처럼 그렇게 소박하고 홀가분한 게 낫겠어요. 정말 부럽네요. 부럽다는 거 누가 믿어? 이건 보나마나 자신의 신분에 내세워 심연가의 길을 꺾으려는 거잖아. 본궁의 기억력 좀 봐. 깜빡했지 뭐예요. 듣자자 하니 사부인은 몰락해버린 그 평안 후부 출신이라고 하던데 예전에는 이런 귀한 물건들을 본 적도 없겠군요. 너무 아나무인이네. 대놓고 남의 상처를 들추다니. 그것도 항우마마의 봉위궁에서 말이야. 여비의 간덩이가 너무 부은 거 아니야? 저 여비는 폐하의 총애를 믿고 사가문이 만만한 줄 아나 봐. 할머님, 제게 맡기세요. 할머님, 제게 맡기세요. 여비마마, 새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마마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 옷차림이 확실히 좀 수수하긴 하죠. 허나 제가 입궁하기 전 사방님이 신신당부했습니다. 작년 겨울이 몹시 추워 폐하와 황후마마께서 변방 장병들의 고충을 헤아리시고 일부러 궁의 씀씀이를 줄이고 또 줄이셨으며 온돌마저 며칠 끊으셨다면서요. 이러한 덕행은 실로 우리나라 만백성의 복입니다. 그리고 사방님이 신하의 아내로서 폐하와 마마의 덕행을 더욱 본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비단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입궁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대단하구나, 심연가. 말 몇 마디로 위기에서 벗어난 것도 모자라 여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다니. 저런 수완과 지혜가 어찌 몰락한 가문의 여식이라 하겠어. 제 출신이 미쳐나요. 시견이 얕아. 여비 마마처럼 부유하게 자라지도 궁에서 자라지도 못하여 귀한 보물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설마 꼬리를 내리려는 건가?
며칠 전 도성에 폭설이 내렸을 때 제가 독단적으로 저희 가문에 새로 들어온 옷감 몇 상자와 사방님의 녹봉을 조금 보태 성문 밖에서 백성들에게 죽을 나눠주었습니다. 만약 이 일로 여비마마의 심기를 건드렸다면 부디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비수를 꽂네. 저런 게 진짜 비수를 꽂는 거지. 저 그릇과 식견은 여비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잖아. 네가! 너! 됐네. 사부인은 어서 일어나게. 자네에게 무슨 죄가 있겠나 그런 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구휼하니. 이러한 현덕은 우리 왕조 명부들의 귀감이 들만하네. 항우마마, 과찬이십니다. 신첩은 그저 황송할 따름입니다. 본궁이 오늘 결정을 내리겠네. 자네의 그 죽 배급 선행에 황실도 동참하겠어. 본궁의 개인 창고에서 은천 양을 꺼내 자제당에 같이 전해주어 그 선행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네. 항우마마의 어진 덕과 마마의 어진 덕과 사부인의 선한 마음은 참으로 우리 왕조의 복입니다. 이런 좋은 일에 우리 전국 공부가 빠질 수 없지요. 저희도 힘을 보태어 백성들에게 온기를 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황후마마와 사부인께서 모범을 보이시는데 저희가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지요. 우리 영국 공부도 보태겠습니다. 우리 집안도 보태고 소못 몇 벌을 더하겠습니다. 저도요. 좋소, 좋아. 부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본궁과 사부인이 잘 받았네. 이 팔찌는 본궁과 오랫동안 함께한 물건이니 오늘 자네에게 주겠네. 앞으로도 오늘처럼 선한 마음을 품길 바라네. 항우마마, 이 물건은 너무 귀중하여 신첩이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받게. 자네가 받을 만해서 주는 거네. 사혜경. 신, 여기 있사옵니다. 그대의 부인이 참으로 흥미롭더군. 황후가 사람을 보내 전하길 부인이 큰 재주가 있어 영부의 모범이 들만하다 하오. 짐이 보기에 그대 수보 노릇을 아주 잘하고 있어. 훌륭하오. 부인까지 이토록 충심이 깊으니 말이오. 폐하, 과찬이시옵니다. 신앙이 아둔한데도 황후마마의 총애를 입으니 하늘같은 복이옵니다. 신이 아내를 대신해 폐하께 감사 올리옵니다. 이리 오너라, 앉거라. 착한 것, 오늘 네가 이 할미와 우리 사가 가문의 체면을 아주 크게 세워주었구나.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살면서 아직 본 적이 없다. 너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이는 말이야. 막사를 치고 죽을 베푸는 일은 만약 잘 해낸다면 우리 사가 가문의 명성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게다. 할머니, 제게 미숙한 생각이 하나 있는데 두 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죽을 베푸는 일은 명분상 반드시 황상과 황후마마께서 만백성을 긍휼히 여기심을 앞세워야 합니다. 저희 사가 가문과 기부한 다른 가문들은 모두 황은에 호응하여 대신 실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공로는 모두 황상과 황후마마께 돌리고 우리 가문은 그저 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세를 한껏 낮추면 안전할 수 있지요. 다음으로 기부하신 모든 부인과 그 가문을 전부 일일이 명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명단은 두 부를 작성해서 그중 한 부는 후궁에 올려 황후마마께서 보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뒷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 하나는요. 하나 더 작성해서 만복사에 보내야 해요. 전하께서 백성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만복사의 고승들을 특별히 모시고 모두를 위해 불경을 매며 기도를 올린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명단은 기도하는 불단에 올려두는 거예요. 묘하구나. 정말로 묘해. 황후마마께 우리 사씨 가문의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른 가문들도 모두 좋은 명성을 얻게 되었어. 게다가 황제의 공덕을 불문에까지 널리 알렸으니 이게 바로 일거양득이구나. 그리고 제가 독단적으로 은 500냥과 함께 며칠 전에 준비해둔 소목과 명포도 모두 같이 보낼까 합니다. 이리도 주도 면밀하다니 갑자기 떠올린 생각이 아니야. 예전부터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있었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묵묵히 이렇게 많은 일을 했구나. 일은 이대로 진행합시다. 서방님, 제가 오늘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 탓하지 않으세요?
좋은 일을 한 건데 내가 왜 탓하겠소. 다만 이 일이 어찌 궁예까지 전해진 거야. 오늘 봉이궁에서 여비마마가 갑자기 트집을 잡는 바람에 당시 전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런 방법을 떠올린 거예요. 여비, 아주 대단하군.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아버지! 아버지, 평안하셨습니까? 어머니, 인사 올립니다. 뭘 그리 급하게 뛰어오니 넘어질라 조심해라. 어머니 오셨어요. 행아가 오늘 입궁하셨다고 했어요. 가자. 들어가서 얘기하자. 오늘 공부는 잘 준비했느냐? 아버님, 다 마쳤습니다. 스승님께서 내주신 논어표는 소자, 이미 전부 암송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궁화는 재밌나요? 그림책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나요? 사방이 다 금으로 되어 있어서 걸어 다닐 때 눈이 부시나요? 그렇게 거창하진 않단다. 그저 건물이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넓을 뿐이지. 춘분아, 내가 도련님과 아가씨 주려고 준비한 것 좀 가져오렴. 네. 이건 어머니께서 직접 쓰신 거군요. 병법은 난해한데 어머니께서 절 위해 이런 큰 선물을 준비하셨을 줄이야. 장풍아, 군자는 오골진이며 덕을 수양한단다. 앞으로 네가 바르고 진정한 군자로 자라길 바란다. 아니야. 이건 복을 이어준다는 뜻이야. 우리 완이가 매년 복이 가득하길 바라. 이 비녀는 말이지, 딱 이 시구에 어울린단다. 속세에선 크게 웃기 어려우니 국화를 머리에 가득 꽂고 돌아가라는 말. 우리 완이가 매일 환하게 웃길 바라는 마음이야.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감사드립니다.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잔풍이의 뜻도 알아주고 완이의 동심도 헤아려 주다니. 그런데 다들 선물이 있는데 내 것은 없소? 자, 그만. 너희 어머니가 오늘 일찍 일어나 궁에서도 하루 종일 고생하셨다. 지금 피곤하실 테니 좀 쉬셔야 해. 너희끼리 가서 놀 거라. 여보, 당신이 오늘 아이들에게 준비한 선물들 정말 세심하더군.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제정신 좀 봐. 당신께 드릴 선물도 준비해뒀는데 제가 가져올게요. 새 옷 선물 고맙소. 당신이 직접 입혀주겠소. 한번 입어보고 싶군. 부인, 나 멋있어? 멋있어요. 망했다. 이렇게 바보같이 속마음을 다 말해버리다니. 오늘 아침에 너무 늦게, 아니, 너무 일찍 일어났나 봐요. 낮잠 자러 갈게요. 왔어. 부인이 오늘 궁에서 크게 활약하고 죽을 나눠주는 일로 애를 썼으니 분명 많이 지쳤을 거요. 차라리 먼저 가서 쉬시오. 이따 다시 부를 테니.
피곤하긴 무슨, 이 남자. 사람 놀리기 좋아하는 이 남자. 부인, 장마마가 오셨어요. 부인, 절 찾으셨습니까? 장마마, 내일 아침 일찍 사람을 성 남쪽으로 보내서 장소를 고르고 천막을 치세요. 그리고 죽을 끓이는 데 필요한 큰 솥이랑 그릇, 땡감 같은 것도 충분히 준비해두세요. 질서를 유지할 사람도 필요하니 저택에서 일 잘하는 하인들 몇 명 데리고 가고요. 반드시 잘 준비해서 아무런 차질도 없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명심할게요. 부인, 안심하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듣자하니 폐하와 항우 마마께서 여기서 죽을 나눠주신대. 겨울 소모도 준다던데. 진짜야? 또 사기치는 거 아니야? 에이, 알게 뭐야. 어차피 갈 데도 없잖아. 얼어 죽으나 굶어 죽으나 똑같아. 와서 나쁠 건 없지. 세상에, 고기뼈잖아.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죽에 고기뼈를 넣다니. 다들 줄 서세요. 밀지 마세요. 다 돌아갑니다. 너무 좋다. 족배급 시작. 아가씨, 이거 저희가 먹어도 되는 건가요? 할아버지, 어서 드세요. 모자라면 더 드릴게요. 정말 훌륭한 죽이구려. 고맙습니다, 아가씨. 마마, 사부인께서 사람을 시켜 궁에 보낸 것입니다. 이번 죽배급의 상세 명부입니다. 심씨는 역시 일 처리가 꼼꼼해. 안심이 되는군. 화무, 뭘 그리 골똘히 보시오. 폐하, 어서 보시지요. 이는 사회근의 부인이 오늘 올린 장부입니다. 장부 내용이 어찌나 호보 관리들보다 꼼꼼한지요. 이런 아내를 두었으니 어쩐지 사회근이 조정에서 뒷걱정이 없는 것이지요. 확실히 큰 재주를 가진 여인이구려. 사회근이 복을 받았어. 그러게 말입니다. 장어멈, 죽을 나눠주던 일은 원만하게 잘 끝났네요. 며칠 수고한 사람들에겐 반달치 품삯을 상으로 내리게, 그리고 우리 처소에 맛있는 음식으로 한 상 차려서 춘분이를 비롯한 애들도 함께 즐길 수 있게 해주게. 셋네가 모두를 대신해 마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을 달리게 하려면 풀을 먹여야지.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팀 결속력을 다지려면 물질적 보상과 따뜻한 배려는 빠져선 안 되지. 부인, 궁의 관례에 따라 내일 연회를 열어 중실 사람들과 조정 중신들의 권속을 대접할 거요. 당신이 최근에 천막을 치고 죽을 나눠준 일로 명성이 아주 자자하잖소. 만약 눈치 없는 사람이 일부러 꼬투리를 잡거든 참을 필요 없어. 명심할게요. 수보댁 사람들이네. 사부인이야. 저분이 새 부인이구나. 듣던 대로 미인이네. 몸은 좀 약해 보이는데? 약하다고? 겉모습에 절대 속지들 마. 며칠 전 죽을 나눠준 일 다들 들었지? 저 새 부인 말이야. 수완이 보통이 아니래. 대장공주, 어서 일어나세요. 본궁 앞에선 큰 일을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서 앉으시지요. 사부인, 며칠 전 죽을 나눠준 일은 정말 잘했소. 폐하의 근심을 덜어드렸고 조정의 체면도 세워주었지. 일반 백성들도 따뜻한 새해를 보낼 수 있었어. 본궁은 다 기억하고 있어. 자,
이 남해에서 진상한 진주 머리 장식은 봉공이 보기에 빛깔이 아주 곱구나. 너에게 딱 어울린다. 이번 일을 처리하느라 고생 많았다. 네 공이 가장 크니 당연히 네가 받아야지. 황공하옵니다. 모두 마마의 어지신 덕이었고 폐하의 성명하심이지 감히 공을 내세울 수 없사옵니다. 노마님은 참으로 복이 많으십니다. 수보대감은 폐하의 총애를 받고 있고 손주 며느리는 일이 현숙하고 유능하니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수보 가문의 장자가 올해로 15이 되었지요. 혼사를 논할 나이인데 혹시 부인께서 마음에 둔 가문이 있으신지요? 부인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나 장풍이의 일은 항상 지아비께서 결정하셨기에 제가 함부로 나설 수 없사옵니다. 부인께서 일이 현숙하시고 매사의 지아비를 따르시니 우리 외명부의 귀감이십니다. 참으로 영특한 아이야. 언제 뭘 해야 할지 잘 아는구나. 어머니, 드디어 오셨네요. 집에만 있으니 너무 답답했어요. 밤에 같이 연등 구경 가요. 네? 가요. 어머니는 방금 풍에서 오셔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일이 귀찮게 굴면 어쩌느네. 마침 잘 왔네. 아까 연회에서 나온 그 골치 아픈 얘기 드디어 당사자한테 넘길 수 있겠어. 사방님, 오셨습니까? 아버님, 뵙습니다. 아버님, 뵙습니다. 하자꾸나. 가자. 오늘 궁에서 여러 부인들이 다들 장풍이의 혼사에 대해 묻더군요. 장풍아, 이 일에 대해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버님과 어머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장풍아, 네가 그런 효심을 가져주니 나와 네 아버지는 참으로 기쁘단다. 하지만 혼인이라는 건 너의 일륜치대사야. 부모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네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란다. 혼인은 장난이 아니야. 그저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야만 마음 편히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거란다. 하지만 넌 아직 어리니 천천히 생각하고 고르렴. 서두를 것 없다. 그런 말씀은 처음 들어봅니다. 혼인의 기본은 연모고 서로 마음이 통해야 한다는 건 말입니다. 네, 어머니 말이 맞다. 오늘 네 어머니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마음속 깊이 새겨두거라. 예, 아버님, 어머님, 소자 명심하겠습니다. 됐어. 밤이 차다. 너희도 돌아가 쉬어. 동풍에 밤새 핀 꽃 1000그룹 불어 떨어지니 별이 비처럼 내리네. 무리 속에서 그를 1100번 찾다가 문득 고개 돌리니 그 사람 불빛 희미한 곳에 있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망했다, 망했어. 오늘 창피해서 어떡해. 제발 묻지 마. 제발 따져 묻지 마. 그냥 몽유병이라고 쳐. 훌륭한 시여, 참으로 훌륭해. 부인의 재능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소. 돌아가면 부인이 수고 좀 해주시오. 그 시를 다시 한번 읊어주시오. 내 직접 적어서 서재의 표구에 걸어두고 싶소. 어떠시오? 좋아요. 섣달 금음날 밤에 딱 이런 눈빛으로 날 봤었는데. 이리 오시오.
링크 부인도 날 좀 아껴주시오. 춘분. 부인, 깨셨어요? 대인께서 조회 가시기 전에 어젯밤에 고생하셨으니 조금 더 주무시게 하라고 하셨어요. 참, 이건 주방에서 아침 일찍 약한 불에 구운 제비집죽이에요. 따뜻할 때 드세요. 몸보심하셔야죠. 부인. 부인, 밖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리께서 부르셨다고 하네요. 부인께 글씨를 표구해 드린다고요. 표구를? 예. 자기가 노반의 후손이라며 도성에서 가장 유명한 목수 노일수라고 합니다. 나리께서 분부하시길 가장 좋은 금사남목으로 부인께 시를 표구해 드리고 금실로 테두리를 두르라고 하셨답니다. 알겠다. 잘 대접하거라. 서방님, 뜻대로 하시게 해라. 예, 참, 부인, 한 가지 일이 더 있습니다. 궁에서 온 왕 태희가 무견과 함께 이미 오동원에 들어왔습니다. 부인의 진맥을 보겠다고 합니다. 왕태육께 정정해서 잠시 대기하시라 해라. 예. 춘분, 일어날 테니 씻을 채비를 하거라. 예. 부인께 문안 올립니다. 소관 수보대인의 명을 받아 부인의 진맥을 보러 왔습니다. 대인께서 부인이 요새 무리하신 데다 풍안까지 겹쳐 몸이 허해지셨을까 염려하셨습니다. 이제 확실해. 사회군이 고의로 이랬다는 걸 날 걱정해서가 아니라 분명 도성 전체에 과시하려는 거야. 그럼 수고해 주십시오, 왕태희. 부인의 맥은 평온하시고 큰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기혈이 약간 허해지셨는데 요 근래 신경을 쓰신 탓인 듯 합니다. 따뜻하게 보하는 처방을 내리겠습니다. 봄철엔 유행병에 걸리기 쉬우니 부인께선 마음을 편히 다스리시고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왕태희. 장마마, 내 말을 전하거라. 저택 각원의 집사들에게 반 시즌 후에 정정으로 모이라고 해. 예. 삼원절이 지났으니 올해 명절도 다 끝났네. 사람이 농사철을 한때 놓치면 땅은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오늘부로 저택의 모든 이들은 위아래 할 것 없이 정신 바짝 차리고 새해 살림살이를 대비해야 해. 오늘 자네들을 부른 건 올해 집안의 대소사를 새로이 계획하고 배분하기 위함이네. 마님,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장상공, 경집 전까지 자네가 저택 내 인원을 새로이 파악해 장부에 기록하게. 또한 하인들의 업무를 확인하여 태만한 자는 벌하고 부지런한 자는 상을 주도록 해. 네, 마님. 전 집사, 춘분 이후에는 자네가 창고에 있는 겨울옷과 모피를 전부 꺼내어 햇볕에 말리고 창고의 금은 기명들을 세어보며 비단과 천도 새로이 장부에 적게.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물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두어야 해. 네, 마님. 주집사, 청명 전까지 모든 지붕과 문창을 전부 한 번씩 수리하게. 배수로도 모두 뚫어놓아 장마철에 물이 고이는 걸 방지하고 정원의 꽃과 나무는 다듬을 건 다듬고 새로 심을 건 심도록 해. 안심하십시오, 마님. 틀림없이 잘 처리하겠습니다. 둘째, 생계 계획이네, 이 관리. 입춘 이후엔 사람을 경성근교 농장으로 보내 봄농사를 독려하게. 또한 소장농들의 계약서를 확인하여 작년에 재해를 입은 가구는 올해 소장료를 사정에 따라 감면해주게. 민심을 달래는 것이 최우선이네. 명심하겠습니다. 결코 농사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왕 점장, 자네는 각지의 점장들을 수도로 불러 모아 올해의 경영 전략을 세우게. 봄철에는 무엇을 주력으로 밀지, 여름철에는 무슨 물건을 비축할지 모두 규정이 있어야 해.
그리고 농장과 상점의 예상 수익을 바탕으로 1년 예산안을 작성해 오세요. 의식주와 제사, 의례 등 모든 지출은 정해진 한도가 있어야 해요. 다음 달부터 각 달의 지출은 매달 빠짐없이 보고하세요. 낭비해선 안 됩니다. 예. 셋째, 일륜과 예법입니다. 상남아, 봄이 되면 일가 친척과 친분 있는 가문과의 왕래가 끊겨서는 안 돼요. 예물 목록을 작성해서 제게 가져오세요. 그리고 아랫사람들의 친척 방문에도 모두 예의를 갖춰야 하니 절대 실수해선 안 됩니다. 예, 마님. 청명제사는 가장 큰일입니다. 유집사, 사당 청소와 위패 닦기, 재물 구입은 모두 직접 챙기세요. 고기와 술, 과일 등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때 일가 친척들이 서열에 따라 절을 할 테니 예법이 틀려선 안 됩니다. 예. 집안의 자제들은 장풍이와 다른 두방 공자들의 학업은 사방님께 훌륭한 스승을 모셔오라 청할 것이며 살림을 꾸리는 법은 앞으로 제가 직접 가르칠 것입니다. 마님께서 직접 아가씨들에게 살림을 가르치시다니요. 참으로 크나큰 영광입니다. 마님께서는 진심으로 집안의 아이들을 모두 친자식처럼 여겨주시는군요. 그리고 봄철엔 전염병이 돌기 쉬우니 오늘 왕태희께서 진맥하러 오셨을 때 당부하셨습니다. 다들 환기를 자주 하고 방역 탕약과 약품을 잘 구비해두세요. 마님 분부 받들겠습니다. 방금 말한 요점은 제가 모두 기록해두었어요. 이 책자 안에 말이죠. 다들 가져가서 한 부씩 필사하세요. 오늘은 좀 피곤하네요. 다른 일이 없다면 이만 물러가 보세요. 예, 마님. 마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늘부터 사씨 가문에서 내 입지가 비로소 진정으로 굳건해졌어. 서방님 오셨어요? 오늘 집에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없었어요. 그냥 새해도 지났고 하니 집안일들을 좀 정리해봤어요. 이건 오늘 제가 집사들과 상의한 규정이에요. 서방님도 한번 보세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제게 말씀해주세요. 내일 당장 고치라고 할게요. 내가 너무 과하게 해서 놀라신 건가? 서방님,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만약 있다면... 문제 없어. 전부 당신 뜻대로 하시오. 다만요? 당신은 모든 일은 다 신경 썼으면서 정작 자신은 빼놓았구려. 농장과 상점, 대인관계, 아랫사람들 교육까지 아주 빈틈없이 안배했더군. 그럼 앞으로는 이대로 계속 직접 다 하면서 고생할 작정이요? 날 걱정해서 한 말이구나. 서방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제가 일을 적임자에게 맡기면 알아서 규정대로 처리할 텐데 매사 직접 나설 필요 있겠어요? 이건 내 개인 도장이야. 앞으로 저택에서 500량 이상의 지출이나 농장 및 상점 계약을 변경할 때는 이 도장을 쓰면 돼. 내게 묻지 않아도 돼. 서방님, 이건 너무 귀중한 물건이에요. 안 귀중해. 당신에 비하면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무슨 대수겠어. 내 아내라면 이 모든 걸 감당할 자격이 있어. 마님, 이걸 못 보셨군요. 새로운 마님이 상석에 앉아서 느긋하게 1년치 일을 다 정해버렸다니까요. 저택에 그 늙은 여우들이 하나같이 메추라기처럼 겁을 먹고 방귀 한번 묶이더라고요. 심영가, 제법이네. 병약한 척 하더니 시집 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모든 재산권을 자기 손에 쥐려고 해? 대체 무슨 속셈이야. 우리 둘째, 셋째네는 손가락만 빨고 살라는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듣기로는요, 다음 달부터 각체의 의식주 비용을 매달 보고해야 한대요. 초과하면 사비로 채워야 한다나 봐요. 마님, 이렇게 빡빡하게 굴면 우린 대체 어떻게 살아요? 둘째 형님은 뭐래? 둘째 부인 쪽도
가만히 못 있겠나 봐요. 제가 방금 올 때 보니까 그 방 하녀가 나갈 채비를 하더라고요. 부인과 차 마시러 온다던데요. 차는 무슨 대책을 논의하러 오는 거겠죠. 가시죠. 우리도 한번 가봐요. 그 유능하다는 조카 며느리한테요. 어디 한번 보자고요. 진짜로 대단한 재주가 있는 건지 아니면 허세만 부리는 건지. 부인. 둘째 부인과 셋째 부인이 오셨습니다. 왔구나. 예상보다 좀 빠르네. 들어오시라고 해. 둘째 숙모님, 셋째 숙모님, 어서 앉으세요. 신분아, 차를 내오거라. 네. 익히 들었지만 큰 척하 며느리 재주가 남다르단 건 이제 보니 이 살림 솜씨는 우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네. 어제 그 규정은 나와 둘째 숙모도 다 봤는데 아주 빈틈이 없더라고. 정말 감탄했지 뭐야. 맞아요. 조카 며느리가 우리 사씨 집안을 위해 정말 애를 많이 쓰네요. 다만 지출을 줄인다는 게 말은 쉽지만 막상 하려면 어렵잖아요. 우리 두 방은 식구도 많고 지출도 큰데 원래를 이리 못 박아두면 앞으로 혹시라도 무슨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융통할 여유조차 없을까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집 그 녀석이 한창 말썽 피울 때라 허구한 날 화병을 깨거나 벼루를 망가뜨리잖아요. 우리 집 두 딸도 이제 막 혼처를 구해야 해서 사람들 만나고 다니려면 다 돈이 필요한데 어쩌겠어요. 조카 며느리 살림을 맡았으면 안목을 길게 가져야지. 눈앞에 작은 이익만 쫓다가 식구들 마음을 상하게 해선 안 돼요. 네, 숙모님들 말씀이 옳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전 그저 서방님께서 매일 조정해서 국사에 힘쓰시느라 이미 많이 고단하신데 제가 아내로서 조금이나마 짐을 덜어드리고자 내당을 잘 다스려 뒷걱정을 없애드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저 씀씀이를 줄이고 근검절약하는 것이 이 집안을 위하는 일이라 여겼건만 미처 몰랐습니다. 두 분 숙모님을 사온케 해드릴 줄은요. 네, 모두 제 불찰입니다. 조카 며느리가 그 고충을 알았다면 이 규정은 어쩔 텐가? 제가 당장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이래선 안 되는데 이 규정은 사방님께서 직접 보시고 허락하신 겁니다. 사방님께서 제 말대로 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안 된다 하시며 저더러 고치라 하시면 이건 저더러 사방님 체면을 깎으라는 거 아닙니까? 전 못합니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제가 일이 무능하여 서방님도 만족시켜드리지 못하고 숙모님들 심기만 어지럽혔군요. 그럼 이 살림 권한은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당장 서방님께 가서 죄를 청하겠습니다. 제 덕이 부족하여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요. 조카 며느리 이러면 안 되네. 그래, 조카 며느리.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우린 그저 조언을 하려던 것뿐이네. 자네가 못한다고 한 게 아니야. 맞아. 조카 며느리는 사려가 깊으니 정한 규정이 당연히 제일 좋겠지. 우리 숙모들이 어리석어서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거야. 부디 자네가 우리를 너그럽게 이해해주게. 정말 저를 탓하지 않으시는 거죠? 탓하긴요. 당연히 아니지요. 그럼 이 규정은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지요. 저희 두 방은 더 이상 관여치 않을게요. 조금이라도 더 간섭한다면 조카에게 바로 일러도 좋아요. 제 꼴 좀 보세요. 제가 너무 못났네요. 몇 마디에 울기나 하고 숙모님들께 흉을 보였네요. 무슨 그런 말씀을요. 큰 조카 며느리가 이리 심성이 고우니 우리 사씨 집안의 복이지요. 그럼요. 오늘 급히 오느라 미처 노마님께 문안도 못 드렸네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마님, 2방과 3방은 진작에 저희와 분가를 했잖아요. 저희 집안일을 간섭하려 들다니 정말 채통이 없네요. 그런데 저들이 노마님께 고자질이라도 하면 어떡하죠? 그러지 못할 거야. 둘째 스프님은 단지 종 우품 홍여시 소경에 불과하고
셋째 수부님은 정스품 동지시지만 외지에서 관직을 맡고 계시잖아. 앞으로 2방과 3방 아이들이 벼슬길에 오르려면 어느 것 하나 우리 서방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겠어? 마님,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이익만 쫓는 자들이 떡고물이나 더 챙기려 한 것뿐이지. 저들에게 화를 내면 오히려 우리가 속 좁아 보일 거야. 대수로운 일도 아니지. 사시 집안의 이 작은 곳에선 어차피 큰 풍파를 일으킬 수 없어. 조정이야말로 나와 사회근이 진정으로 마주해야 할 곳이지. 마님, 역시 예상대로입니다. 둘째, 셋째 마님이 가자마자 곧바로 향한 곳이 노마님의 성화단입니다. 지금은 글쎄 사람을 시켜보내왔어요. 최고급 보목감을 말이죠. 놀란 가슴 진정하시라면서요. 받아둬. 소인이 당장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마님, 소인이 다 알아보고 왔습니다. 둘째, 셋째 마님께서 노마님 처소에 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노마님께 붙잡혀 훈계를 들으셨답니다. 나오실 때 보니까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더라고요. 역시 노마님은 실씨 가문의 든든한 버팀목이셔. 노마님이라는 큰 산이 버티고 계시는 한 주제 파악 못하는 저 둘도 앞으로는 감히 트집 잡으러 오진 못할 거야. 마님, 창펑 도련님과 완시 아가씨가 문안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시간에 보아하니 아이들이 서당에서 끝날 때가 되었구나. 춘분아, 가서 오후에 우리가 준비해둔 것 좀 내어거라. 예, 마님. 어머니, 문안 인사 올립니다. 어서 일어나거라. 오늘 서당에서는 어땠느냐? 스승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더냐? 어머니, 오늘 스승님께서는 논어의 위정편을 가르치셨습니다. 제 글씨가 예쁘다고 칭찬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 완씨 정말 대단하구나. 창펑이 너도 참 기특하다. 가졌구나. 어미가 오늘 너희를 위해 몇 가지 새로운 간식을 준비했단다. 입에 맞는지 한번 맛보렴. 와, 이게 뭐예요? 너무 예뻐요. 그건 밀크티란다. 저건 무스케이크란다. 어서 맛보렴. 장풍이도 먹어보렴. 와,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선아이 대장부가 식탐에 빠져선 안 되지. 하지만 새어머니의 성이니까. 너무 달아. 우유 맛이 너무 강해. 단맛도 너무 강하고. 장풍아, 자취 전에 네 아버지와 상의해서 학업 일정을 새로 짰단다. 국자감 학업 말고도 내가 따로 모셨어, 두 분의 스승님을. 한 분은 전조의 기대조 이 국수님이신데 바둑을 가르쳐 주실 거란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호위 장군 휘하의 조 교두님이신데 기사를 가르쳐 주실 거야. 무견도 가르쳐 줄 순 있지만 종일 네 아버지를 모시느라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바둑은 심성과 모력을 단련할 수 있죠. 하지만 기사는요? 전 장차 과거를 치러 문신이 될 건데 무장이 아니잖아요. 군자에게는 유계가 있단다. 예, 악, 사, 어, 서, 수지. 기사를 배우면 몸을 튼튼히 할 뿐 아니라 내 의지도 단련할 수 있어. 내 아버지는 높은 자리에 계시니 바람잘 날이 없단다. 넌 우리 집안의 장남이잖아. 장차 이 집안을 이끌어야 해. 책만 읽어서는 부족하단다. 문으로는 나라를 평안히 하고 무로는 나라를 굳건히 해야지. 그래야만 흔들림 없이 단단히 서서 멀리 나아갈 수 있어. 제가 어릴 적부터 들은 말은 그저 항문의 정진에 벼슬길에 올라 가문을 빛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문인에게도 무예가 필요하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란다. 네가 좀 더 크면 군영에서 경험도 쌓아야 해. 그리고 집안의 전장과 상점도 네가 따라다니며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지. 책 속의 지식은 죽은 것이야. 오직 이 세상의 세상 물정과 일상생활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갈 근본이란다. 군영과 상점을 돌며 집안 관리까지 배우라니 이게 정녕 규방 여인이 가질 수 있는 식견이란 말인가? 물론 이건 그저 나와 네 아버지의 제안일 뿐이야. 난 오늘 그저 네 생각을 물어보고 싶었단다. 장풍아, 넌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어떤 길을 가고 싶어? 네 마음속 생각을 마음껏 말해보렴. 주저할 것 없어. 네가 뭘 하고 싶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망치는 간신만 되지 않는다면 나와 네 아버지는 널 지지할 거란다. 내가 뭘 하고 싶냐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게 묻지 않았다.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마땅히 아버지의 비를 이어 다음 수보가 돼야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내 생각은? 장풍아, 명심해라. 장차 뭘 하든 뭘 배우든 전력을 다해야 해. 시야를 좀 더 멀리 보렴. 넌 이 집안의 장남이고 장차 이 집안을 이끌어야 해. 네 어깨가 듬직해지고 시야가 넓어져야만 우리 사씨 가문이라는 큰 나무가 뿌리 깊고 잎이 무성해져서 오래도록 새하지 않을 거야. 그래야만 와내가 앞으로 당당하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에게 시집 갈지, 조금의 서름도 받지 않고 남의 눈치도 볼 필요 없단다. 어머니의 가르침 명심하겠습니다. 이 절은 이 집안의 미래의 주인이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는 뜻이지. 착하지, 어서 앉거라. 우린 다 한 가족인데 이럴 필요 없단다. 이 냄새가 그렇게 참기 힘들진 않네. 어머니의 정성이자 동생이 좋아하는 거니까 오늘부터 동생을 지킬 뿐만 아니라 동생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나는 당당한 사내가 될 것이다. 장풍이를 불러오거라. 예. 아버님,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 아버님, 논어 위정편을 배웠습니다. 어디 외워보거라. 예. 자왈, 위정이덕, 비어복신, 거기서 이 중성공지. 오늘 장풍이는 평소와 좀 다른 것 같구나. 아버님, 소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쭤보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해보거라. 세계는 덕으로 정치를 하라 했으나 덕행으로 무리를 승복시키기 부족하고 법도로 아랫사람을 다스리기 부족할 땐 어찌해야 합니까? 가령 변방의 오랑캐들은 교화가 통하지 않고 무력만 중시하는데 그들마저 덕으로 감화시켜야 합니까? 그럼 넌 어찌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소자 생각엔 사람을 대할 땐 상대를 봐야 합니다. 분자에게는 덕으로, 소인에게는 법으로 대하고 승냥이 같은 자들에게는 번개 같은 수단을 써야만 합니다. 배유와 찰권, 은혜와 위엄을 함께 베푸는 것이야말로 오래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은혜와 위엄을 함께 베푼다라. 아주 좋구나.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가르쳐준 것이냐? 어머니십니다. 오늘 오후 소자,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어머니께서 문으로는 나라를 평안케 하고 무로는 나라를 안정시켜야 비로소 국권이 서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어찌 규방 여인의 식견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단지 장풍이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씨 가문의 100년 대업을 위해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이로구나. 돌아가 보거라. 예. 서방님, 어찌 오셨습니까? 저녁 진지는 드셨습니까? 이 늦은 시간까지 책을 읽고 있었어? 잠이 안 와서 그냥 좀 보고 있었어요. 오늘 밤 사회근은 뭔가 이상해. 서방님. 부인, 예로부터 큰일을 이룬 자는 뛰어난 재주뿐만 아니라 굳건한 의지도 있어야 한다오. 부인 생각은 어떻소? 눈치채서 실을 묻는 게 아니야. 내 계획과 야심을 묻는 거야. 서방님께서 그리 칭찬해 주시니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네요. 저 같은 아녀자가 어찌 알겠어요? 큰일을 이루는 이치를요. 평소에 책을 읽는 건 그저 시간 때우기죠.
가만히 있으면 몸이 쑤실까 봐요. 줬어. 몸이 쑤실까 봐라. 부인, 앞으로 내 앞에선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어. 연약하고 가련한 헤어화가 될 필요도 없고, 또 재주가 넘치는 병약한 미인도 될 필요 없어. 그저 당신 있는 그대로면 돼요. 이사 가문과 이 조정, 그리고 나 사획은 본인까지도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시오. 다만 당신 몸만 상하지 않게 하시오. 서방님, 지금 농담하시는 건가요? 제 몸은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돼요. 난 절대 농담 안 하오. 다시 한번 말하겠소. 내 앞에서는 이런 쓸데없는 잔머리는 거두시오. 전혀 필요 없는 짓이니 말이오. 부인, 내일 상원절에 같이 연등 구경 가는 거 어떻소? 잔풍이랑 완해도 데려가요. 좋소. 서방님, 다 준비됐소. 아버님, 어머님, 빨리 가요! 서두르지 마라. 잔품아, 동생 잘 챙기거라. 밖에선 꼭 붙어 다녀야 한다.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고. 예, 아버님. 연등 사세요! 이건 얼마예요? 어머님! 저 금붕어 연등 좀 보세요! 꼬리도 움직여요! 탕후루 사세요, 탕후루! 저 설탕 인형 갖고 싶어요. 토끼 모양으로 갖고 싶어요. 하나 주시오. 자, 받아라.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자님. 돈을 내는 모습이 조정에서 호령하던 수보 대인과는 전혀 다르네. 그저 평범한 아버지처럼 딸의 어리광을 받아주고 있어. 조심하시오. 떨어지지 마시오. 반은 털이 있고 반은 매끈하며 반은 누린내가 나고 반은 향기롭지. 반은 산에서 풀을 뜯고 반은 물속에 숨어 있다네. 생각해봐. 어떤 글자가 이 네 문장을 쪼개놓은 뜻일지. 어르신, 정답을 알겠습니다. 정답은 선생입니다. 축하하네, 꼬마도련님. 정답이야. 자, 여기 있네. 이건 훗날 대신 장선의 최고 걸작 중 가장 유명한 구절이잖아? 편하게 술잔 기울이며 취하는 게 낫지. 동쪽 울타리 노란 국화 자버리지 마라. 요, 앙큼한요. 정답은 천선자요. 아이고, 공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3년을 장사했지만 마친 사람은 공자가 처음이요. 연꽃등. 자, 이 연꽃등은 공자 차지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처음 봅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을. 이건 당신 거야.
불꽃놀이 한다! 불꽃놀이다! 저기 봐, 완전 예뻐. 맞아! 이렇게 화려한 풍경을 보니 나도 모르게 잠시 다른 시공간으로 돌아간 것만 같아. 앞으로 매년 상원절마다 항상 당신 곁에 있고 싶소. 어머니, 나비예요! 엄청 큰 나비요!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이 집은 늘 차갑기만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드디어 찾으셨어. 당신을 웃게 해줄 사람을. 그리고 나와 동생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참 좋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땐 온갖 암투 속에서 외롭게 살 줄 알았는데, 하지만 지금은 정말 내 집이 생긴 것 같아. 사획은 기대하게 되네. 당신과 함께할 미래가.